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고 우리 내가 적는 것, 우리 지난주에 이제 수업 때 지금 당장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했을 때 프로그래밍은 내가 하는 것이라는 걸 꼭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거랑 관련해서 일단 오늘 썰을 풀기 시작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약간 본론의 인트로 같은 느낌으로 간단하게만 볼 거고 다음 주부터 이제 프로그래밍 동네에 들어가 있는 완전 기본적인 요소들이 전부 다 거의 다 튀어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우리 지금 구성해 놓은 파이썬 프로그래밍 환경 살짝 사용해 보고 등등등 시작만 하고 평소보다는 그러니까 다음 주보다는 조금 더 일찍 끝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일단은 오늘은 중간 쉬는 시간을 좀 넉넉하게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시작 전 설문 어제 밤까지가 이제 마감이었고 우리 일반 같은 경우에는 100명인데 뭐 중간에 좀 왔다 갔다 하긴 했지만 아무튼 95명이 설문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살짝 통계를 내서 들고 와 봤어요. 그래서 뭐 개인별 특별한 거 뭐 늦을 수도 있냐 등등 여러분들한테 여쭤봤었고 이제 한국어 말고 딴 거를 더 잘한다. 뭘 잘합니까? 물어봤더니 영어 잘한다 있었고 중국어 잘한다 하는 사람 있었고 그 다음에 한국어뿐만 아니라 뭐 4개 국어, 5개 국어를 잘한다는 친구가 있었고 파이썬을 한국어보다 더 잘한다는 사람 여기 지금 한 명이 앉아 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튼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고 물론 이제 대부분 친구들은 여기를 그냥 비워놓은 채로 한국어 제일 잘한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쓸 수 있는 운영체제 여러 개를 고를 수가 있었고 일단 1등은 지금 가장 최신 윈도우스 버전이 윈도우스 11 58명, 58%가 되는 거죠. 100명이니까. 그 다음에 윈도우스 10 쓴다는 친구가 52명, 그 다음에 맥 쓰는 친구가 저 이거 좀 놀랐어요. 4분의 1 정도가 집에 맥이 있거나 내 손에 맥이 있다. 맥북을 가지고 있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리눅스 계열이 왜인지 모르겠는데 10%가 있어요. 이건 아마도 그거겠죠. 이제 C 수업에서 아마도 여러분 뭐 우분투라는 걸 설치를 아마도 교수님이 시키시겠죠. 반마다 다를 수도 있겠다. 제가 만약 C 수업을 한다라면 저는 절대로 리눅스를 설치하지 않을 거긴 한데 이제 몇몇 교수님들은 1학년 수업 때 또는 1학년 2학기 수업 때 여러분들한테 굳이 뭐 예를 들면 버추얼박스나 VM웨어라든가 뭐 윈도우 서브 시스템이라든가 그런 걸 올려놓고 그 위에 우분투 깔아가지고 시뻘건 화면에서 한 학기 동안 진행해라라고 권유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아마 그런 친구들이 아닐까 싶어요. 본인이 선호해서 리눅스를 설치해서 쓰는 사람도 없진 않겠지만 일단은 그런 학교가 시켜서 설치해 놓은 사람 포함해서 10% 정도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기타는 그런 거 없었고 자, 등교하는데 좀 어려울 만한 사연이 있냐? 버스가 막히면 지각할 수 있다라는 의견이 조금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지금 타고 있는 버스가 나를 3시 정각까지 여기에 모셔주지 못할 것 같다면 그런 판단이 드는 즉시 톡방에다 일단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그러면은 그걸 감안해서 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 이 정도 있었고 이 뒤에는 이제 오지선다 문제가 있었죠. 여러분의 지금 들고 있는 경험 내지는 지식 내지는 내가 가지고 있는 선호도를 조사를 했었습니다. 일단 경험 수준 일단은 뭐 우리 100명이니까 응답수 자체가 비율이다 그냥 생각해 버려도 되겠죠. 95명이 응답하긴 했지만 아무튼 백지 상태인 친구 우리 1학년 1학기 수업이다 보니까 백지 상태인 친구가 31%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에 요거에 비견되는 30% 친구가 그래도 간단한 거 만들어 봤다. 오늘 이제 간단한 거 만들고 집에 갈 거니까 이제 우리 모두 다 만들어 보기는 한 사람들이 되기는 하는 겁니다. 아무튼 30%. 그다음에 그 아래로 15%, 11%, 그다음에 내가 뭐 앱스토어 같은 데 앱을 공개해 봤다. 오픈해 봤다 하는 친구가 7명이 존재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걸 진짜 깜짝 놀랐어요. 지식 수준에서 자,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게 1도 없다. 18명. 그 다음에 조금은 안다. 30%. 그 다음에 약간 알고 있다. 25%. 꽤 알고 있다가 17%나 되고 지금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 중에 갓이 지금 5명이 지금 모여있는 상태입니다. 백슬래시 0. 그러니까 원기호 0의 0이 8진수라는 것을 압니다. 자, 없음 고른 친구들은 이건 뭔 소리를 하고 자빠졌는지도 모를 거예요. 아무튼 이걸 고른 친구가 무려 5명, 5%나 존재했습니다. 근데 일단은 저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여러분 지금 같이 배우고 있는 C 70년도에 나왔잖아요. C에서도 이 규칙이 적용돼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C++ 당연히 적용돼 있고요. 파이썬 물론 적용돼 있고요. 자바,
자바에서도 당연히 적용돼 있고 엔간한 메이저한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의외로 요 규칙이 당연하다는 듯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별로 중요하진 않는데 그런 중요하지 않는 것조차도 알고 있다면 충분히 갓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서 보기를 이렇게 가져왔고 5명이 알고 있다라고 응답을 했어요. 아무튼 지금 지식 분포는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아예 모르는 사람보다는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친구들이 지금 과반되고 있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린 지금 톡방이라든가 이런 거 지금 만들어 놨으니까 여러분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영상을 한 번 더 보고 그 다음에 내가 물어보고 싶은 톡방에다가 자유롭게 아무 때나 밤에도 이제 대학원생들은 깨 있으니까 좀 불쌍하긴 하지만 물어보면 이제 기쁘게 답변해 줄 겁니다. 아무튼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원할 때마다 조금씩 챙겨서 같이 한번 올라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 선호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서비스 할 수 있는 5가지 이미지 중에 뭘 가장 좋아하냐? 일단 1번이랑 2번 기대감이랑 뿌듯함, 등록금의 가치가 62%, 61%로 절반 이상의 친구들이 골라줬어요. 그 다음에 선택할 수 있는 수업, 오늘 이제 투표가 끝나서 결렬되긴 했는데 아무튼 그런 여러분이 직접 자신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고 그런 의견을 모아서 우리 반의 앞으로의 진행 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 또는 여러분 스스로의 앞으로의 스케줄이라는 걸 결정할 수 있다가 43%나 됐습니다. 그 다음에 공대 유무에 무릎을 탁 칠 수 있는 수업이 46명. 그 다음에 의외로 덕심을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수업이 30%였어요. 그래서 우리 중에 소위 혼모노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30%가 지금 숨어 있는 겁니다. 10명을 점 찍으면 3명이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요거는 학교마다 비율이 조금 다른 것 같긴 한데 일단 우리 학교가 지금 이 비율은 가장 높은 상태입니다. 아무튼 뭐 저런 거를 막 내세워서 이렇게 수업 자료에 막 이상한 뭐 여자 그림 같은 거 올리고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차피 그런 덕심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제 작은 어필만으로도 아 이걸 지금 표현했구나라는 걸 확실히 알고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덕심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친구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아무튼 이 정도로 구경을 해볼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한마디 95명의 한마디를 각색을 해서 요약을 해서 들고 와봤습니다. 자, 많은 친구들이 이제 한 학기 잘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좀 잘 좀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학생들 위해 애쓴다. 뭐 시어머니 같은 식으로 얘기하신 분도 있었고, 깜찍한 이주호 마이님이라고 적어주신 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 지금 1학년이니까 너무 어렵게 하지 마라 하는 친구 있었고, 멀티탭 꼭 가져와라라는 의견이 한 명 있었습니다. 멀티탭을 맡겨 놓은 것 같은 느낀 점을 적은 친구가 있어서 제가 어제 급하게 지금 사갖고 온 거예요. 이따 설치해 볼게요. 그 다음에 은은하게 재미있는 놈이라는 소감을 얘기해 준 적이 있었고 원더호이라는 거 이거 뭔지 몰랐는데 검색해 보니까 그 덕심 비슷한 그건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간에 저런 거를 굳이 제가 볼 수 있는 제가 통계를 내야 되는 느낀 점 적는 자리에 적은 친구도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충 종합을 해 보니까 그래도 제가 안심하고 수업을 같이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괜찮은 친구들, 다양한 친구들 있는 것 같고 뭐 우리 지금 비록 자리는 협소하고 그렇긴 하지만 같이 조금씩 힘내서 매주 화요일 이렇게 등교해 가면서 차근차근 구경하고 그 다음에 후반부에는 이제 조금 출석 인정 기준이라든가 그런 것도 좀 널널하게 가져갈게요. 여러분 프로젝트 집에서도 조금 하고 중간중간 나와가지고 저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 하는 식으로 조금 더 자유롭게 할 테니까 그때는 좀 더 지금보다는 여유 있는 이 723호 강의실 안에서 멀티탭 아마 자리 있을 테니까 그거 꽂아가면서 나만의 프로그래밍 목표에 한 달 동안 진득하게 같이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대충 그런 게 어느 정도 우리 여러분이 대부분 친구들이 만족할 수 있을 만큼 같이 한번 진행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긍정적인 피드백을 가져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한 학기 동안 같이 한번 잘 해봤으면 좋겠고 이 정도까지 하면 이제 설문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일단 제목은 내가 적는 것이라는 적나라한 제목으로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진짜로 무언가를 직접 적어보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 파이썬 프로그래밍 환경 설치했잖아요. 그 친구 누르면 이건 일단 저만 한번 해볼게요. 이따가 누르면 막 메모장 비슷한 거 그렇게 떴잖아요. 10분짜리 영상 해서 같이 해보니까. 자, 맨 뒤에 앉은 친구들 지금 맨 마지막 줄 보입니까? 아, TV가 있구나.
그러면 좋습니다. 프로그래머인 우리가 직접 뭔가를 적고 엔터키를 쳤을 때 과연 지금 앞에 떠 있는 이 하얀 창 친구는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해주냐, 또는 어쩔 때는 답변을 해주고 어쩔 때는 답변을 안 하고 있냐, 이상하게 답변을 하냐 같은 것들을 간단하게 확인을 해볼 겁니다. 그다음에 그걸 토대로 우리가 유효하게 적을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라는 게 명백히 존재한다는 걸 확인할 거예요.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유효한 무언가를 적을 수 있는 방법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존재할 수도 있다까지 후반부 이어서 확인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것들 적기 위해 여러분이 어떤 선택들을 할 수 있나를 오늘 짧게 소개하고 다음 주에 좀 더 본격적으로 가져가 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 나오는 단어 해가지고 지금 문장이랑 실행 두 가지 단어를 들고 왔습니다. 얘네 둘은 지금 굵은 글씨로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자, 우리 수업 자료에서 굵은 글씨로 적어두고 있는 단어들은, 자, 여기 지금 한국말로 적어놨잖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저런 것들은 일반 글씨로 적어놨습니다. 일반 글씨로 적어놓은 건 말 그대로 한국 사람들이 쓰는 일반적인 의미를 제가 표현하고 싶어서 저 단어들을 적은 거예요. 이번 말 그대로 this입니다. 시간 말 그대로 time입니다. 같은 느낌으로 그냥 편하게 적어놓은 글자들이에요. 그렇긴 한데 이렇게 굵은 글씨로 적어두는 단어들, 자, 문장 평소에 일반적으로 쓰는 표현이잖아요. 그죠? 한국말 문장, 영어 문장 같은 건 적어본 적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굵은 글씨로 적어놓은 문장은 프로그래밍 동네 우리 수업 안에서 매우 중요한, 매우 또렷한 특별한 의미를 가져가는 문장이다, 아니, 단어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프로그래밍에서의 문장을 의미할 때는 이렇게 굵은 글씨로 항상 컨시스턴트하게 일관적으로 적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어들은 평소에는 그냥 일반 글자로 표현하다가 사실은 이거 되게 중요하죠 하면서 다음 주부터 굵은 글씨로 변신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아무튼 그런 것들도 존재하긴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제 새로 이 두 단어가 등장하고 다음 주에는 한 7개 정도가 더 등장할 거예요. 그리고 걔네들은 종강할 때까지 쭉 굵은 글씨를 유지할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나중에 복습하거나 중간고사 전에 복습하거나 할 때는 이런 우리 수업의 일종의 키워드에 해당하는 굵은 글씨 단어들에 집중을 해서 정리해 보시면 좀 더 편하게 가져가실 수 있을 거예요. 아무튼 문장이랑 실행 두 단어를 들고 왔습니다. 자, 그래서 시작해 봅시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지금 노트북 배터리가 좀 간당간당한 친구들 있을 수 있으니까 나중에 후반부 때 배터리를 태우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지금은 그냥 앞에서 구경하고 진행하셔도 될 겁니다. 해서 보면 내 전력이 아까웠구만 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아마도 영상대로 진행했다면 작업 표시줄에 이렇게 메모장 같은 아이콘이 있을 거고, 이 친구를 눌렀을 때 이렇게 파이썬 3.1, 2.2 자기가 누구냐 같은 거 이렇게 까만색으로 표시해 놓고, 그다음에 밑에 커서 지금 깜빡거려서 우리가 뭔가 입력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고, 그 왼쪽에 약간 불그스름한 꺽쇠 3개가 지금 보이고 있다면 환경 구성 지금 성공적으로 한 겁니다. 자, 혹시 지금 나 도움이 필요하다 있을까요? 파이썬 환경 구성 한다고 하긴 했는데 나 저거 안 뜬다. 근데 나 지금 도움을 받고 싶다 하는 사람 있을까? 우리가 아직은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언제든지 저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거나 아니면 도움이 필요하다라면 손을 들고 저한테 어필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아무튼 우리가 지금 열어놓은 하얀 창이 앞으로 우리 수업에서 사용할, 실습에서 사용할 아이들이라는 통합 개발 환경입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About 아이들 해가지고 창을 열면 설명서에 Python's Integrated Development Environment, 이제 인티그리티드는 말 그대로 네가 아마도 파이썬 프로그램 만들기에 필요한 거 여기 꽉꽉 눌러 담았다 라는 의미로 쓴 거고, 디벨롭먼트 말 그대로 개발이죠. 인바이어먼트 말 그대로 환경이요. 그래서 통합 개발 환경을 저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완전 개 근본 없어 보이잖아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아크로님, 그러니까 두 문자어를 만들 때는 각각 단어의 맨 앞 글자만 따서 예를 들어 IDE라고 표현하는 게 국룰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선 지금 그러지 않고 있는 거예요. 중간에 있는 L을 지금 대문자로 바꿔갖고 써먹고 있습니다. 이상하죠? 자, 이게 예전까지는 이랬어요. 파이썬 2까지는.
그런데 본인들이 생각하기에도 이건 좀 뭔가 아니다 싶어가지고 파이썬 3부터는 L 자리에다 러닝을 붙여갖고 이제 마케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개발에도 쓸 수 있고 우리 오픈소스 1학년 수업, 파이썬 수업에서도 쓸 수 있는 환경입니다 라고. 이제는 좀 있어 보이죠. 그래서 아이들이라는 제목은 유지한 채 저런 식으로 이제 역두문자어가 된 거죠. 그래서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굳이 왜 아이디라고 안 부르고 아이들이라고 부르냐는 약간 좀 덕심이 깃든 옛날 얘기가 들어가 있는데 우리는 30%밖에 안 좋아하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더 훌륭한 개발 환경들이 많아요. 뭐 비주얼 스튜디오 여러분 설치해 본 적 있을 수도 있고 뭐 파이참이라든가 뭐 등등등. 우리가 파이썬 프로그램을 만들 때 쓸 수 있는 엄청 좋은 개발 환경들이 많긴 하지만 일단 우리 수업에서는 일종의 순혈에 해당하는 동봉되어 있는 슈퍼마리오 같은 느낌의 이 친구를 기준으로 한 학기 동안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좋아요. 자, 이제 일종의 현장 학습을 같이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걸 파이썬 수업 맡기 시작할 때부터 쭉 진행해온 일종의 루틴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같이 한번 살짝 진행을 해보고 이 뒷슬라이드에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포일을 방지하기 위해 뒷슬라이드는 구경하지 않으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안 그러면 3시간이 고통스러운 이미 결말을 알고 있는 그 지옥의 구렁텅이로 1초에 한 걸음씩 다가가는 경험을 하게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러느니 어차피 여기 앉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다 봤다고 나갈 수 있는 거 아니니까 그냥 셀프 스포일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우리 수업 흐름을 한번 음미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아무튼 이제 시작해 볼게요. 자, 커서 지금 열심히 깜빡거리고 있단 말이에요. 뭔가 우리가 적고 엔터를 치면 아마 그 내용이 전달이 돼서 뭔가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 키보드에 있는 3키를 누르고 엔터 키를 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친구는 과연 이거에 대해서 어떤 작업을 수행할 것이냐 내지는 어떤 반응을 우리한테 보여줄 것이냐를 상상을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은 일단 첫 번째로 하는 거니까 바로 엔터 키를 치면 자, 이 친구는 우리가 3 하면 본인도 3이라고 답변을 해줄 수가 있는 친구인 것 같아요. 일단 답변을 할 땐 지금은 파란색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기출 변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질문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5하고 엔터를 친다면 이 친구는 뭐라고 응답을 할 것이냐 얘요. 1번, 이 친구가 아까 전에도 3이라고 응답했으니까 이번에도 3이라고 응답할 것이다. 줏대가 강한 놈 같은 느낌으로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2번, 아까는 우리가 3하고 엔터를 쳤지만 지금은 우리가 5하고 엔터를 칠 거니까 아마도 5라고 답변을 할 것이다. 얘요. 여러분은 어디에 베팅을 하시겠습니까? 그죠? 엔터 치면 5하고 답변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엄청 신기한 프로그램입니다, 이거. 자, 그럼 질문을 해볼게요. 왜 5라고 방금 답변을 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우리는 뭐라고 답할 수 있을까요? 그죠? 우리가 방금 전에 직접 5를 적고 엔터를 쳤기 때문에 라고 답변을 하면 그게 완벽한 정답이 되는 거고 유일한 정답이 되는 겁니다. 괜찮아요? 우리가 여기서 5 말고 예를 들면 7하고 엔터 치면 7이라고 답하고 13하고 엔터 치면 13이라고 답할 거라는 거예요. 괜찮아요? 우리가 어떻게 적고 엔터 키를 쳤냐에 따라 이 친구가 그거에 맞는 그냥 있는 그대로 다시 한번 파란색으로 얘기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나가 봅시다. 자, 우리가 세 글자를 적는데 3하고 더하기하고 5를 적고 이렇게 세 글자를 적고 엔터 키를 치는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번에도 이제 퀴즈가 나가는 거예요. 첫 번째, 아까 전에 1, 3 적고 엔터 키 쳤을 때 1, 3 나왔으니까 3 더하기 5하고 엔터 치면 3 더하기 5라고 우리한테 말해줄 것이다. 두 번째, 느낌이 아주 쎄하죠. 아마도 덧셈을 해서 덧셈 결과인 8을 우리한테 얘기해 줄 것이다. 라는 퀴즈를 내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런 걸 굳이 들고 와서 지금 20살 된 어르신들, 대학생들 앞에서 진행한다라는 건 여기서 엔터키를 치면 놀라운 반응, 8이 튀어나온다라는 게 정답이었다는 거죠. 자, 이거를 제가 초등학교 친구들 방과 후 활동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런 걸 제가 자원봉사를 가서 이제 자, 여러분 컴퓨터 켜봐요. 자, 엔터 치면 뭐 나올까? 이러면 8 딱 뜨잖아요. 탄성을 지릅니다. 으에 이러면서
막 박수 치고 막 선생님 가지 여러분 치라는 게 아니라 선생님 가지 마세요 이러면서 막 눈물의 이별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우리도 그런 일종의 동심의 세계, 직관의 세계로 들어가서 우리 수업을 같이 하면 재미있을 것, 아니 조금 더 중간고사 때 중요한 내용을 파악하기가 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 친구는 수학을 할 줄 아는 친구였던 것 같아요. 3이랑 5 두 개를 더해서 결과 8이구나. 따라서 이번에는 8이라고 우리한테 응답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 빼기 5하고 엔터 치면 당연하게도 마이너스 2라고 답해. 이 친구는 음수의 개념도 알고 있는 친구입니다. 아까 전까지는 양수 8이었기 때문에 그냥 8이라고 응답을 했던 거였어요. 자, 그러면 이제 컴퓨터 동네에서 곱하기 할 때 막 X 누르고 그러지 않고 그 Shift 8 하면 나오는 요 별표를 친다는 건 아마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겠죠? 이 별표 에스터리스크라고 부르고 아무튼 지금 저는 3이랑 5랑 곱해서 얼마가 나오는지 확인해 보고 싶어 라는 소망을 담아서 엔터를 친 셈이 되고 따라서 3, 5, 15니까 15라고 두 글자를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나누기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나누기는 이제 컴퓨터 동네에서 막 그거 있잖아요. 막 디귿하고 한자 해서 이런 거 골라서 엔터 치고 이러지 않고 슬래시를 쓰면 되는 거죠. 슬래시는 오른쪽 쉬프트 키 왼쪽에 있습니다. 아무튼 요걸 써서 여러분이 잠깐만요. 한 이렇게 풀렸어요. 3 슬래시 5하고 엔터를 치면 이제 나는 지금 3을 5로 나눈 결과를 알고 싶어 라고 적은 셈이 됩니다. 그러면 무려 0.6이라고 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친구는 소수의 개념, 소수점, 소수부의 개념까지 알고 있는 친구예요. 무시무시한 친구죠. 우리보다 똑똑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파이썬 동네에서 나눌 셈은 이런 식으로 소수부까지 착착해 가면서 보여주는 편이에요. 이러면 이제 초등학생의 수준을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을 이미 돌파한 거죠. 좋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사칙연산을 이 친구가 얼마든지 능히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뭐 계산 결과 알고 싶다. 뭐 그래서 내가 이자율이 이럴 때 얼마 갚아야 되냐 그런 거 알고 싶다라면 얼마든지 그거에 대한 내용을 적고 엔터를 치면 알려줄 거라는 겁니다. 너 이제 카푸어가 된 것 같으니까 조심하라 라든가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으니까 신경 쓰라 같은 것들을 우리한테 조언해 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약간 다른 느낌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제가 원래 적고 싶었던 건 3 더하기 5였는데 잠깐 딸꾹질을 해버려가지고 5를 적지 않은 채로 엔터키를 치는 상황을 상상을 해봅시다. 제 원래 소망은 제 프로그래머의 머릿속에 있던 소망은 3 더하기 5 결과를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그때 딸꾹질을 해서 5를 적지 못한 채로 엔터를 친다 칩시다. 그러면 과연 자 봐봐요. 이 친구 지금 똑똑한 친구잖아요. 아이 왜 그때 왜 딸꾹질을 해갖고 하면서 8이라고 우리한테 응답을 해줄 것이냐. 아니면 그러지 않고 눈에 보이는 그대로 3 더하기 두 글자만 보고 작업을 수행하기 시작할 것이냐 예요. 일단 우리가 지금 인공지능이 그렇게까지 발달한 것 같진 않죠. 그쪽은 이제 점성술의 영역이 되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는 이 두 글자만 보고 이제 뭔가를 하려고 했다가 이건 좀 아닌 것 같아가지고 빨간색으로 오류 메시지를 뱉어낸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첫 줄 보면 신텍스 에러라고 하고 콜론하고 인밸리드 신텍스 유효하지 않은 신텍스래요. 신텍스가 뭡니까?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 그래머라는 건 들어본 적 있겠죠. 영어 시간에라든가 영어 책에 적혀 있잖아요. 리슨 앤 리핏 하면서 그래머도 나오잖아요. 그런 문법이랑 그 단어랑 대충 비슷한 느낌인데 그래머는 이제 조금 문화적인 내지는 사회적인 느낌의 단어라고 친다면 얘는 순수하게 공대 같은 느낌의 딱딱 떨어지는 규칙으로서의 문법으로 여러분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달리 말하면 답정너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리 이 친구가 알고 있는 규칙상으로는 이 3 더하기 두 글자를 가지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전혀 감을 못 잡겠다라는 의미예요. 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나 뭐 뭘 어떻게 하라고? 와 같이 우리한테 반응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건 어떨까요? 3 더하기 5를 적고 싶었는데 3 하다가 재채기를 해버렸어요. 더하기 5까지만 적고 엔터를 친다 생각을 해봅시다. 얘는 어떨까요? 얘는 엔터 치면 무려
5라고 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만약에 마이너스 2하고 엔터 쳤다면 그때는 확실히 마이너스 2라고 말할 것 같잖아요. 지금 우리는 그냥 5가 아니라 양수 5, 달리 말하면 그냥 5를 적은 셈입니다. 이렇게 간주해서 5는 5지 하면서 플러스는 빼버리고 5 한 글자만 얘기를 해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우리가 빨간 글씨로 오르 메시지가 나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은 이제 우리가 실수를 한 거잖아요, 인간이.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친구를 블레임할 수는 없는 거니까, 탓할 수는 없는 거니까 가급적 오타를 내지 않도록 노력하면 될 것 같고, 자, 그럼 이제 또다시 약간 다른 방향으로 이 친구를 테스트를 해보도록 합시다. 지금까지 이제 수학 문제를 내봤는데 한번 영어 문제를 내보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이 친구 영어 꽤 잘하는 것 같습니다. invalid 이런 단어 지금 유창하게 쓰고 있어요. 그럼 과연 이 친구가 3이라는 영어 단어, 3은 영어로 3잖아요. 영어를 잘 알고 있나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거 엔터 치면 뭐라고 답할까요? 우리의 희망사항은 3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지는 3라고 영어 단어를 말하는 겁니다. 엔터 치면 아쉽게도 좀 긴 역시나 오류 메시지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맨 아랫줄을 보면 네임 에러, 이름과 관련한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콜론 찍고 스페이스 한 다음에, 자, 여러분 이 콜론 왼쪽에 붙이는 게 우리말, 그러니까 한국어 표준어 문법상 맞는 겁니다. 가운데에 넣는 거 아니에요. 그건 3대 5 할 땐 가운데에 넣는 거고, 얘는 어떻게 봐야 되냐? 마침표 위에 점 찍은 걸로 생각하고 여러분이 맞춤법을 챙기셔야 돼요. 지금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실제로 폰트상으로 맑은 고딕이라든가 이런 영어 적을 수 있는 폰트에서 콜론은 아래점은 마침표랑 동일한 위치에 찍혀 있어요. 아무튼 지금 내 이름과 관련한 오류, 그래서 이제 디테일을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네가 방금 적은 이 3라는 건 define 돼 있지 않대요. 뭐는 의미인지 아직 결정돼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너 혹시 이거 적으려다가 오타냈니? 하면서 우리를 떠보고 있습니다. 혹시 너 true라는 네 글자 적으려고 했던 거니? 우리를 한심하게 지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저렇게 적을 수가 있지? 아무튼 간에 이렇게 제안까지 지금 해주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우린 저거를 의도했던 건 아니기는 해요. true를 적으려고 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원래 목표는 3하고 내가 말하면 당연히 3이지 하면서 3 한 글자로 우리한테 보여주기를 희망했던 거예요. 근데 일단 지금은 그거에 실패했습니다. 왜냐? 얘가 아직 3가 뭔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알려주면 되는 거죠. 어떻게 알려주면 됩니까? 여러분 이제 수학 시간에 뭐 x는 3, 뭐 x가 0보다 크고 10보다 작은 동안 뭐 그런 식으로 여러분 다양한 등식 내지 부등식 적어본 적 있을 거예요. 그거랑 약간 유사한 느낌으로 여기다가 3는 3, 엔터. 네가 아직 하얀 창이라 몰라서 그런 것 같은데 내 이제 알려줄게. 3는 3이야 라고 적고 엔터 키를 친다고 상상을 해봅시다. 자, 엔터키를 치면 과연 이 친구는 뭐라고 답변을 할까요? 응답을. 오케이, 알겠습니다 하면서 뭔가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할까요? 자, 여기서 엔터를 치면 놀랍게도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전까지는 당연히 0.6이죠. 혹시 너 지금 영어 틀렸니? 와 같은 파란색 내지는 빨간색으로 오르 메시지 또는 반응을 해줬었는데 처음으로 엔터를 쳤더니 무시를 했어요. 지금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다시 한번 커서가 깜빡거리고 있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자,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3 적고 엔터를 치면 이번에는 우리한테 파란색으로 3이라고 답변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질문을 해볼게요. 왜 이렇게 3이라고 반응을 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뭐라고 답할 수 있을까요? 네. 그죠? 자, 좀 더 정밀하게는 우리가 3하고 엔터키 치기 전에 미리 3는 3하고 엔터를 쳐서 3는 3이야 라고 먼저 전달을 했기 때문이다. 거꾸로 얘기하면 3는 3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3하고 엔터를 쳤기 때문에 얘가 비로소 3이라고 말할 수 있었다 라고 응답을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 동일한 5글자를 이때도 쳐봤지만 여기서도 쳐봤단 말이에요. 여기선 실패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선 성공을 한 거예요. 지금 똑같은 걸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3 더하기 5 적으면 똑같이 8 나오는 게 인지상정인데
똑같이 3라고 적었는데 언제는 실패하고 언제는 성공한 겁니다. 그 차이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요 사이에 적어놨던, 비록 아무 반응도 안 하긴 했지만 이 당시에는 그렇긴 하지만 진짜로 아무 일도 안 한 건 아니고 본인이 직접 3인가 보다 일단 적어놔야지, 노트에 놔야지, 담아놔야지 실질적인 작업을 수행을 했었다는 거죠. 그거에 대한 검증으로 지금 우리가 명백히 드러나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 친구는 이제 영어를 완벽히 마스터한 게 아니라 3를 지금 알고 있는 거에 불과해요. 따라서 우리가 5하고 엔터 치면 다시 한번 저한테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요. 아까랑 동일한 이름과 관련한 오류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서는 심지어 제한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5랑 비슷한 단어조차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정도까지 하면 얼추 구경이 끝나고 한 가지를 더 구경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 봐봐요. 자, 3 나누기 5 하면 이거 0.6이었죠? 3 나누기 4 하면 얼마입니까? 0.75죠? 3 나누기 3 하면 얼마입니까? 1.0이죠? 3 나누기 2 하면 1.5, 3 나누기 1 하면 3.0이 나옵니다. 자, 그럼 질문이에요. 3 나누기 0을 하고 엔터를 치면 뭐가 나올까요? 여러분 이미 아마 초중고 때 배웠을 거예요. 아마도 이제 이렇게 분모가 0인 케이스는 애초에 고려 대상에서 제외한다. 와 같은 걸 이미 배웠을 겁니다. 미적 시간 여러분 미적 공부 지금 하고 있죠. 그때도 이제 분모가 0이 아니다라는 건 당연하다는 듯이 전제하면서 필요하다면 중간중간에 괄호 열고 x가 0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만과 같이 조건을 붙여가면서 여러분이 수식을 전개를 해봤을 겁니다. 일단 이 친구는 수학을 잘하는 친구고 3 나누기 0 해줘 하면 꺼져라고 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거에 딱 전문적으로 딱 맞춰져 있는 제로 디비전 에러, 너 지금 0으로 나누기를 시도를 했다 라고 전용 오류 메시지를 뱉어줍니다. 신기하죠? 아무튼 간에 세 번째 오류 메시지를 발견을 했어요. 자, 여러분 나눗셈 생각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 우리 대학생이 직접 5분의 3 얼마입니까? 3 나누기 5 하면 얼마입니까? 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통분을 한다든가 해서 5분의 3이면 곱하기 2 하면 10분의 6이잖아. 그럼 0.6이지. 와 같은 식으로. 아니면 뭐 예를 들어 15분의 뭐 할까요? 그래요. 21분의 18 같은 걸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분모 분자 각각을 3으로 나눠서 7분의 6이구나. 그래서 7분의 1이 얼마였지? 18%인가 그랬으니까 18% 맞나? 아무튼 간에 그런 식으로 적당히 해서 소수점을 계산해내서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눗셈을 하기 위해 또 나눗셈을 하거나 곱셈을 하거나 해서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요. 대학생은 그렇죠. 간단한 숫자들 나눗셈은요. 그럼 이제 초등학생들, 여러분 초등학교 때 나눗셈 어떻게 해봤습니까? 펜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17 나누기 3을 한다 칩시다. 17 나누기 3은 좀 너무 어렵다. 쉬운 걸로 갈게요. 2로 갈게요. 자, 그럼 이제 초등학생들은 이렇게 딱 연습장에다가 적어 놓고 시작하죠. 그러면 이제 1은 2보다 작으니까 여기는 이제 공란으로 스킵을 하는 거고, 그럼 이제 17이랑 2를 비교를 할 겁니다. 17이 더 크고 우리 2, 8에 16이니까 일단 8 적고 16을 하고 뺄셈을 해요. 그래서 1이 남네. 여기 지금 없잖아. 초등학교 저학년이면 이제 여기서 끝나는 거고, 몫은 8이요 나머지는 1입니다 라고 응답하는 거고, 이제 고학년 친구들은 여기다 점을 하나를 찍고 여기다 0 붙인 다음에 2, 50이네요. 뺄셈을 해서 0이 나오는 거 확인해서야 이제 8.5입니다. 나눗셈 결과는 1라고 얘기를 합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초등학생들은 나눗셈을 하기 위해 곱셈과 뺄셈을 해요. 곱셈과 뺄셈의 조합으로 나눗셈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컴퓨터 친구들도 이거랑 동등한 느낌으로 뺄셈을 해가면서 나눗셈을 수행해요. 예를 들어 3 나누기 1을 한다. 3에서 1을 뺍니다. 그럼 2가 남고 몫은 1이네 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1을 또 빼는 거예요. 그러면 또 몫은 2네 한 다음에 지금 숫자 1 남아있는 거고, 다시 한번 빼서 0 남아있으면 몫은 3이네, 이 남은 게 0이니까 여기서 계산 끝 해서 결과는 3입니다 라고 우리한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3 나누기 0을 하는 상황을 상상을 해봅시다. 눈앞에 3이 있어요. 내 손에 0이 있습니다. 3에서 0을 빼요. 몫은 1이네 하고 남은 건 3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또 빼요. 몫은 2네, 10이네, 100만이네, 억이네 하면서 계속 뺄셈을 하는데 계속 3이 남아있으니까 나눗셈이 끝나지 않게 돼요. 자꾸 0을 빼서 이 결과적으로 0 남을 때까지 뺄셈을 하는 건데 뭐 어디에든 0을 빼면 계속 똑같은 숫자가 남아있다 보니까 나눗셈을 끝낼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유튜브 집에 가서 유튜브 검색창 켜고 디바이드 바이 제로 버닝 이런 거 검색해갖고 엔터키 치면 수많은 컴퓨터들이 불타버리는 거를 영상으로 목격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 동네에서는 기본적으로 누군가가 프로그래머가 아니면 계산하다가 도중에 갑자기 0으로 나누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면 그걸 발견하는 즉시 실제 나눗셈을 하지 않고 그냥 오류를 내버리도록 설계가 돼 있어요. 이거 실제로 나눗셈 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소중한 노트북을 한 대를 더 사야 될 수도 있어요.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전용 오류, 매우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전용 오류를 뱉을 수도 있도록 우리 앞에 있는 이 하얀 친구도 설계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오류 메시지 3가지 확인해 봤어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신텍스 에러. 그다음에 이 단어 뭘 의미하는 건지 모르겠다, 내가 모르는 단어다, 네임 에러.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 얘기해 줄 수 있는 0으로 나누기 오류 같은 것들을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일단은 현장 학습은 끝이 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구경했던 걸 살짝 정리한 다음에 중간 쉬는 시간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백 슬라이드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3 적고 엔터를 쳤더니 똑같이 3이라고 답변을 해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아까는 그렇게 강조를 하지 않았지만 지금 우리가 열심히 엔터키 칠 때마다 얘가 뭔가를 얘기를 해주거나 해주지 않았었고 그 다음에 이어서 다시 한번 꺽쇠 3개 보여주면서 여기서 커서를 깜빡거리고 있습니다. 방금 전 거 다 끝냈으면 또 내가 뭘 해야 될까 기다리고 있어 하면서 커서를 깜빡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번에 하고 싶은 게 있다면 다시 한번 적고 엔터를 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뭔가를 하나씩 적어가면서 프로그래머가 엔터 쳐가면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거를 프로그래밍 동네에선 인터랙티브라고 불러요. 자, 인터랙티브 형용사죠. 액티브가 무슨 뜻입니까? 그쵸, 뭔가 활동적인, 반대말에 이제 패시브가 되는 거죠. 스킬에 보통 붙는 거잖아요. 30%의 친구들을 위해서. 아무튼 액티브는 그런 정도의 단어고, 인터는 무슨 뜻입니까? 인터체인지 하면은 그죠? 우리 한국말로 나들목이라고 표현하는 도로가 이렇게 두 군데 있는데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마련해둔 부속 도로를 인터체인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인터라는 거는 일종의 쌍방폭행 같은 느낌이에요. 일방적인 폭행이 아니라 내가 일방적으로 얘기만 하면 제가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 말하면 저 친구도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할 수도 있는, 그거를 액티브하게 하나씩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과 같은 느낌으로 인터랙티브라는 단어를 만들어 놓고 걔를 명사로서 이런 시스템에다 붙인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인터랙티브라고 불러요. 우리 앞에 있던 애도 인터랙티브고 얘는 파이썬이라는 걸 알고 있는 인터랙티브라 파이썬 인터랙티브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아이들 창 뒤에 있는 파이썬 인터프리터라는 친구가 제공하는 일종의 모드, 일종의 서비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뭐 다양한 단어들 나왔는데 이 창 자체에 지금 붙어 있는 창 제목은 아이들 쉘 한 다음에 버전명이 붙어 있어요. 쉘이 무슨 뜻입니까? 이제 조개 껍데기고 쉘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껍데기인데 뭐 그건 그거고 회사 이름도 있죠. 막 기름 만드는 회사 이름이기도 하잖아요. 아무튼 간에 쉘이라고 불러요. 이 쉘은 이제 이런 인터랙티브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뭐 까만색이든 뭐 그런 창을 프로그래밍 동네에서 가끔 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도스 창이라든가 아니면 뭐 맥 쓰는 친구들 터미널이라든가 그런 거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도 뭉뚱그려서 쉘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다양한 얘기들이 나왔는데 우리 수업에서는 뭉뚱그려서 인터랙티브 내지는 그냥 하얀 창이라고 부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본인이 원한다면 얼마든지 다크 모드 해가지고 검은 창의 세계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건 여러분 자유롭게 고르세요. 저는 이제 프로젝터에 띄우는 거니까 저는 하얀 창을 고집할 건데 여러분은 얼마든지 다크한 세계로 가셔도 됩니다. 자, 아무튼 이 인터랙티브는 하나씩 시키는 모드예요. 우리가 뭔가 열심히 적고 엔터키를 치면 이 하얀 창 뒤에 있는
파이썬 인터프리터라는 친구가 우리가 적어놓은 내용 바탕으로 뭐 덧셈을 해서 결과를 알려주네, 아니면 3는 3이구나 라고 담아두네 등등 작업을 수행을 해줄 겁니다. 일단 인터프리터라는 단어가 튀어나왔는데 인터프리트 하는 놈이라는 의미죠. 인터프리트라는 동사는 아마 얘는 일상생활에는 자주 안 썼을 텐데 일단은 프로그래밍 동네에선 이 단어를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 하나씩 받아와서 그에 맞는 적절한 작업을 수행함과 같은 상황을 표현하기 위해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파이썬 한 줄 한 줄을 들고 와서 적절한 작업을 수행해주는 뭔가 프로그램을 파이썬 인터프리터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진짜 1도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서 이제 진짜로 중요한 게 나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엔터키 쳐서 전달하고 걔가 그걸 읽어서 작업 수행하고 결과를 보여주네 마나의 왈가왈부하는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 하나를 프로그래밍 동네에서는 보통 문장이라고 불러요. 영어로는 스테이트먼트라고 합니다.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우리가 적어놓은, 그래서 전달하고 있는 파이썬 문장을 읽고 실질적으로 작업을 수행해 줍니다. 그런 작업을 실행이라고 불러요. 영어로는 execute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문장은 여러분이 직접 키보드를 쳐서 적는 거예요. 그래서 엔터키까지 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장이 어떻게 적혀 있냐에 따라 적절한 실행을 해주는 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파이썬 인터프리터라는 하얀 창 뒤에 숨어 있는 친구가 해줍니다. 그래서 요건 잠시 뒤에 다시 한번 쉬는 시간 끝나고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은 그냥 두 단어 튀어나왔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똑같이 3 보여줬고, 자, 항상 얘는 3이라고만 말하는 건 아니었어요. 우리가 5하고 엔터 쳤을 때는 5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3 더하기 5, 세 글자를 적었을 땐 3 더하기 5라고 답변하는 게 아니라 덧셈을 해서 8이라고 한 글자를 보여주기도 했어요. 그 다음에 항상 뭔가 반응을 하는 건 또 역시나 아니었습니다. 3는 3 적고 엔터키 쳤을 때는 그 시점에는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었어요.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반응만 하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필요하다면 오류 메시지도 뱉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프로그래머가 문장을 어떻게 적어놨냐에 따라 엔터키 친 이후에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수행하는 실행 양상이 달라졌다 말할 수 있어요. 자, 달리 말하면 파이썬 인터프리터라는 친구는 문장을 실행할 때 그 문장 안에 적혀있는 내용이 어떻게 돼 있냐, 무슨 글자들이 어떤 순서대로 담겨 있냐에 따라서 이번에 구체적으로 무슨 작업을 수행해야 될지, 이번 실행은 어떤 작업으로 구성해야 될지를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자, 좀 더 복잡한 작업, 더하기 1번, 2번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3 더하기 5 더하기 7 하면 됩니다. 좀 더 복잡한 작업을 이번에 시키고 싶다면 좀 더 복잡한 문장을 적으시면 돼요. 이렇게 쉬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후반부에 프로젝트 할 거잖아요. 복잡한 문장을 적고 엔터키를 치면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한 달 걸릴 거라는 거예요. 아무튼 간에 이렇게 쉬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잘 적으시면 엄청나게 휘황찬란한 작업을 우리 대신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해줄 거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문장은 이전 케이스들이랑 다르게 실행하는 그 시점에 오류 메시지를 뱉는다든가 하지 않았고, 실행 끝난 직후에 뭔가 반응을 보이거나 하진 않았어요. 그렇기는 하지만 이에 엔터 친 다음에 그 아래에서 3하고 엔터 쳤을 때는 우리가 이때는 반응을 안 했는데, 여기서 3하고 엔터 쳤을 때는 위에서 3하고 엔터 쳤을 때랑 다르게 우리한테 3이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요걸 토대로 유출을 하건데, 아마 이렇게 적고 엔터키를 쳤을 때는, 이렇게 문장 적어놓고 엔터키 쳤을 때는 뒤에 있는 친구는 뭔가 작업을, 적절한 작업을 3는 3인 것보다 와 그렇게 비슷하게 생긴 요상한 작업을 실질적으로 수행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오류 메시지는 뭐 요약하면 이 정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의 하얀 창 뒤에 있는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우리가 적어놓은 내용 마음에 안 들면 얼마든지 오류 메시지를 뱉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의 경우에는 이런 오류 메시지를 빨간색으로 보여주도록 세팅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확인해 봤던 거, 뭔 소린지 모르겠네, 이 단어 내가 모르는 단어인데 영어로 나누려고 자빠졌네 이러면서 세 가지를 살펴봤고, 이번 학기 때 아마 한 2가지 정도를 좀 더 중시를 해서 여러분이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뭐 다양한 오류 메시지들이 있는데 엔간하면 이 맨 위에 처음 소개한 이 2개 때문에 여러분이 고생을 하시게 될 거예요.
이거 잘 실행돼야지 과제 제출하는데 자꾸 얘 또는 얘가 열심히 뜰 겁니다. 그때마다 도움을 요청하시면 되고, 아무튼 오류 메시지는 뭐 한 줄짜리도 있고 여러 줄짜리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가장 마지막 줄 가장 왼쪽에 콜론 왼쪽에 무슨 에러라고 적혀 있냐, 요 단어들에 집중해서 살펴보시면 그럭저럭 이 오류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를 성공적으로 제출하기 위한 실마리를 얼마든지 가져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대충 이 정도 구경해 본 것 같고, 뭐 별거 없었죠. 이게 대학교 수업이라는 생각이 든다면 정상입니다. 이걸 기본 베이스로 삼아 놓고 다음 주부터 이제 차근차근 살을 입혀가기 시작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살짝 관점을 바꿔서 이제까지는 우리가 문장 하나 적고 그거에 대한 실행 양상 확인해 보고를 반복을 했는데, 이번에는 하나의 커다란 파이썬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 이제 이 프로그램 실행해 봐야지와 같이 진행하기 위한 방법, 어떻게 진행하면 되나를 살짝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내 첫 파이썬 프로그램을 같이 한번 만들어 봅시다. 여기서부터는 여러분 노트북 쓸 친구들은 절전 모드로 이렇게 바꿔놓고 천천히 한번 같이 따라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아이들 창 열려 있는 상태에서 저도 한번 해볼게요. 컨트롤 키랑 N을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Untitled라는 타이틀을 가진 진짜 메모장 같은 수준의 외관을 보이고 있는 외관을 보이고 있는 매우 단출한 창이 뜨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잘 뜬다면 성공이요. 맥 쓰는 친구들은 아마, 일단 저는 지금 윈도우스 11 기준으로 단축키를 설명할 건데 여기 컨트롤이라고 적혀 있다면 아마도 여러분 노트북의 맥북의 컨트롤이 아닌 커맨드 키를 눌러서 진행하면 될 겁니다. 커맨드 N 하면 지금 보이는 것처럼 Untitled라고 적혀 있는 새 창이 뜰 거예요. 이게 잘 뜨면 성공입니다. 시간 더 필요한 친구 있습니까? 없으시면 자, 지금 뜬 그 새 창에 인터랙티브 말고 새로운 창에다가 이 내용을 한번 적어 보도록 합시다. 다 적으셨으면 컨트롤 S 눌러서 적당히 바탕화면에 저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F5를 누르시면 내가 만든 첫 번째 파이썬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충 뭐 당연히 이렇게 되겠지 하는 결과가 튀어나오는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누가 우리 톡방에 질문을 한 것 같은데, 제가 수업 시간에는 핸드폰을 못 봐요. 기본적으로는. 교수님 혹시 아이들 말고 파이참 써도 되나요? 됩니다. 아무거나 쓰셔도 돼요. 막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업은 일단 아이들을 기준으로 단축키라든가 아니면 스크린샷이라든가 아니면 과제 설명서 뭐 삽화라든가 그런 걸 그래서 보여드릴 건데, 그건 그거대로 하고 수업 시간에 아이들 한번 잠깐 써보고 집에서 혼자 코드 치거나 할 때는 아무거나 쓰셔도 돼요. 뭐 회사 가서도 아이들 쓸 거예요? 아니잖아요. 제가 오픈소스 수업에서 아이들로 배웠거든요. 존중해 주시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키보드 칠 때, 개인적으로 프로그래밍 할 때는 아무거나 써도 됩니다. 아무튼 뭐 시간 더 필요한 친구 있습니까? 컨트롤 S 눌러서 대충 바탕화면에 저장하고 F5를 눌러서 실행을 해보시는 것까지 해보시면 돼요. 저도 한번 해볼게요. 저는 개치사하게, 저는 파워포인트의 주인이기 때문에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바탕화면에 뭐 예시 해서 저장했고, 저장했더니 지금 보니까 아까 전까지 untitled라고 적혀 있었는데 제가 정한 파일 이름 예시.py입니다. 그 다음에 걔가 지금 내 컴퓨터 어디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바탕화면에 들어있습니다 라고 소개까지 해주는 것 같아요. 이 시점에 우리가 F5를 누르면 인터랙티브로 돌아와서 재시작, 이 프로그램을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하고 뭔가 좀 나와야 될 것 같은 그 파란색 메시지가 튀어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헬로 컴마 띄고 월드 느낌표, 근본 있는 13글자가 잘 나오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 혹시 도움이 필요하다, 쳐봤는데 잘 안 된다 하는 친구 혹시 있습니까? 있으면 손 들어주세요. 자, 우리 수업은 지금 아쉽게도 이론 강의실에서 프로그래밍 수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건 조금 양해해 주시고, 대신에 우리 수업 끝나고 여러분이 나 지금 여기 몇 층 실습실에 있으니 나 좀 보고 가세요 하면 제가 여러분 한 번 더 봐드리고 가도록 할게요. 아무튼 적어봤고 저장해봤고 F5 눌러서 실행해봤을 때 여러분이 예상한 대로 결과가 나오면, 인터랙티브의 결과가 나오면 성공입니다.
그걸 토대로 한번 다시 한번 유출을 해봅시다. 지금 왜 이 파이썬 프로그램은 F5 눌러서 시작하면 화면에 헬로 컴마 띄고 월드 느낌표를 보여주냐라 질문하면 뭐 너무 뻔하잖아요. 아마 이 한 줄을 이렇게 적어놨기 때문에 라고 답변하면 네, 이거 잘 몰라도 무조건 정답 처리를 받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건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저 지금 따옴표로 표시되어 있는 아마 요거 코드 치다 보면 이 print는 보라색으로 칠해줬을 거고 요 따옴표랑 따옴표 사이는 녹색으로 예쁘게 칠해줬고 지금 첫 줄은 붉은색으로 아이들이 칠해줬을 겁니다. 아무튼 요 따옴표 사이에 이거 대신에 다른 글자들 적고 다시 한번 저장하고 실행하면 지금 적혀있는 그 글자들이 파란색으로 인터랙티브에 튀어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달리 말하면 이 한 줄도 어엿한 유효한 파이썬 문장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파이썬 프로그램은 현재 문장 하나로 구성되어 있는 프로그램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아까 전에 문장 얘기할 때 인터랙티브를 써봤잖아요. 자, 이게 문장이다라는 건 이 한 줄 그대로 내가 뜯어갖고 인터랙티브 그 꺽쇠 3개 해서 보여주는 인터랙티브에 들고 가서 엔터를 치면 아까 전 이 프로그램 실행과 동등한 양상을 보이게 된다는 의미가 되겠죠. 저도 한번 해볼게요. 이걸 뜯어서 일로 와 한 다음에 얘 말고 인터랙티브로 가서 여기서 엔터를 치면 무려 아까 전과 동등한 결과가 튀어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장 하나를 들고 가서 프린트 헬로 월드, 오케이 헬로 월드 하면서 아까 전과 동등한 실행을 해줬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반면 지금 두 줄 중에 윗줄 여기다 지금 한국말로 적어둔 내용은 여러분이 바꿔서 적어도 F5 눌렀을 때 저장하고 F5 눌렀을 때 프로그램 실행에 하등의 차이가 없다는 걸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 동네에서 이런 식으로 문장은 아니고 아무튼 뭔가 여러분한테 드릴 메시지라든가 미래의 나 자신한테 보내는 노트라든가 이런 거를 적기 위한 수단이 마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래밍 동네에서 일반적으로 주석, 영어로는 코멘트 종류로 부르고 여러분이 나 지금 진짜 주석 적고 싶은데 하는 마음이 든다면 그때는 Shift 3 하면 튀어나오는 요 넘버 사인이라는 기호를 적으시면 여기서부터 오른쪽에 적어 놓는 모든 글자들은 전부 주석으로 간주가 되게 됩니다. 이 주석을 어떻게 정리하는 기본적으로는 이 프로그램 실행, 다른 문장의 실행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는 샵 아닙니다. 이거 여러분 우물정 아니에요. 얘 정식 명칭은 넘버 사인이고 여러분 이제 대학 생활 하다 보면 예를 들면 홈워크 이런 식의 표현을 아마 종종 목격할 수 있을 거예요. 저거 지금 홈워크 우물정 1이 아니라 홈워크 넘버 1이라고 부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호 자체의 명칭은 넘버 사인이고 이런 식으로 실제 활용돼 있을 때는 그냥 넘버라고 말해 주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지금 C 수업 같이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도 쳐봤겠죠? 한국 사람들 99% 이거는 넘버 인클루드라고 절대 부르지 않고 샵 인클루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원래는 그렇다 정도로만 보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면접 같은 데 가서 이게 뭐냐 이제 면접관님이 질문하시면 당연히 넘버 사인이죠 하면 최소 배우신 분 하면서 이제 합격을 할 거라는 겁니다. 일반 상식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Shift 3 하면 저거 적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조금만 더 응용을 해보고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아니다. 지금 쉬는 게 나을까? 12분이거든요.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 해두고 잠깐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지금 작성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조금 더 응용을 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지금 깜빡거리고 있겠죠? 예시.py라든가 등등. 여기서 키보드나 마우스를 써서 여러분 커서라고 부르는 그 깜빡거리는 친구를 이 문장 맨 왼쪽, 키 왼쪽에 갖다 대시고 Shift 키랑 아래 화살표 키를 눌러서 이 한 줄 전체를 한번 선택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Ctrl C를 누르고 Ctrl V를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무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Ctrl V를 누르면 내가 방금 영역으로 지정해 놨었던 그 한 줄을 연거푸 재차 한 번 더 바로 아래에다가 적으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랫줄은 여러분이 원하는 다른 뭐 세상 안녕 같은 다른 메시지로 적어놓고 저장하고 실행을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F5 딱 눌렀을 때 여러분이 예측 가능한 그 결과가 나오나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자, 여기서 살짝 신기한 거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지금 화살표 키로 왼쪽 오른쪽 위아래 돋보기님을 모셔올게요. 왼쪽 오른쪽 위아래 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 다음에 Shift 키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왼쪽으로 한 글자 한 글자 한 글자 한 글자 더, 윗줄 한 글자 한 글자 더, 그 다음에 윗줄 아랫줄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자, Shift 키 말고 컨트롤 키를 누르면, 자, 한번 해볼게요. 저 지금 느낌표 뒤에 커서가 있을 때 컨트롤하고 왼쪽 화살표 키를 누르면 W 왼쪽에 커서가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이러면 그 왼쪽 단어인 헬로의 H의 왼쪽에, 한 번 더 하면 프린트 P의 왼쪽에 커서가 점프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단어 단위로 여러분이 왼쪽 오른쪽으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도록 기능을 제공합니다. 자, 그럼 이제 한 가지를 더 해볼게요. 느낌표 뒤에 있을 때 우리 Shift 배웠고 컨트롤 배웠잖아요. 컨트롤 Shift를 둘 다 누른 상태에서 왼쪽 화살표 키를 하면 여러분이 예를 들어 다운표 안에 있는 내용물을 내가 지금 선택해서 바꾸고 싶다라든가, 아니면 지금 메시지, 요 메시지 부분만, 요 지금 이름 부분만 바꾸고 싶다 할 때 좀 더 편하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잠깐만 C 한다 그랬잖아요. C 수업에서 개발 도구 거긴 뭐 씁니까? 거기 자유입니까? 아니면 비주얼 스튜디오 커뮤니티 2022? 거기는 걔는 그 다운받는 데 막 4기가 넘게 다운받잖아요. 네,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저런 컨트롤 키, 시프트 키는 아무데나 다 지원을 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스포일 안 하기 위해서 C++로 준비를 했어요. 여기도 당연히 시프트 위아래 가능하고 컨트롤 왼쪽 오른쪽도 다 가능해요. 그 다음에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5줄 있잖아요. 우리가 요 COUT라는 요 글자를 지금 5줄에 걸쳐 돼 있는데 얘를 CERR이라고 고치고 싶다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뭐 그냥 한다면 얘 백스페이스 하고 이렇게 집어넣고를 5번 반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부터 파이썬 공부하면서 딱 뭐 예쁘게 줄 딱 맞춰서 적는 습관을 들이기 시작하면, 자, 우리 지금 컨트롤 키 소개했고 쉬프트 키 소개했잖아요. 알트 키를 누른 상태로 클릭을 하고 드래그를 하면 커서가 복제가 됩니다. 그럼 내가 이제 분신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선택해서 내가 원하는 자리 전부 다 이렇게 커서를 배치시켜 놓고 걔네들을 전부 다 내가 키보드 한 번만 쳐서 바꾸는 게 가능해요. 개쩔죠. 우린 저런 걸 안 쓰고 아이들을 써서 진행할 겁니다. 그렇긴 한데 비주얼 스튜디오 쓰는 친구들은, 그러니까 파이참이라든가 다른 거 쓰는 친구들은 요거 요즘 이제 21세기 들어서 다들 지원하기 시작하니까 이런 기능도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커서 복제 기능입니다. 이러니까 수업이 늦게 끝나죠. F5 눌러볼게요. 저장하고 실행하면 자, 아마도 그래야 될 것 같은, 자, 이 프로그램은 이제 문장 2개로 구성되어 있는 파이썬 프로그램이에요. 그 다음에 F5 눌러서 실행했더니 일단 헬로 컴마 띄고 월드 느낌표로 화면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어서 세상 안녕, 여러분이 정한 메시지를 출력을 해주는 걸 목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무 변화도 없어도 컨트롤 V 한 번 더 누르면 여러분이 동일한 내용을 한 번 더 적을 수 있어요. 자, 요걸 이제 우리 수업에서는 복사 붙여넣기라고 줄여서 부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컨트롤 V 한 번 더 하면 3줄 적을 수 있는 거고 얼마든지 적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초중고 때는 남의 거 뺏겨 쓰면 안 돼요. 본인이 직접 하세요. 이렇게 아마 여러분 배웠을 거예요. 근데 일단 우리 수업에서는 이 복사 붙여넣기를 매우 적극적으로 권장을 할 겁니다. 역으로 제가 이거 .pdf 파일 나눠드린다 그랬잖아요. 예시 코드 이거 쳐보세요. 그거 치면 느려서 못 따라갈 거예요. .pdf 파일 열고 여기 내용 드래그해서 복사 붙여넣기를 하셔야지 우리 수업을 따라갈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스피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pdf 파일을 나눠드리는 거고요. 아무튼 복사 붙여넣기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하시는 걸 적극적으로 권장드릴게요. 그래서 살짝 얘기하면 일단 예상한 대로 잘 나왔고 잠깐만 여기까지는 해야지. 그래요.
아까 전까지는 뭐 당연하다는 내용이고 이번엔 조금 신기한 거 하나를 추가로 도입을 해봅시다. 자, 요 위에는 원래 느낌표, 닫는 따옴표, 그 다음에 닫는 괄호가 적혀 있었는데 따옴표 뒤에 컴마를 찍고 and는 한 다음에 따옴표 2개를 찍고 추가를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저장하고 실행해 보세요. 그러면 아까 전이랑은 조금 다른 느낌의 실행 결과가 튀어나올 겁니다. 중학교 영어를 뗐다면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실행 양상을 관찰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 상황에선 F4 눌렀을 때 이렇게 보여줬었는데 여기서 뒤에다가 컴마 한 다음에 and는 따옴표 하고 저장하고 F4 누르면 이번에는 느낌표 뒤에 세상 안녕이라고 우리한테 보여주는 걸 여러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서는 지금 헬로 컴마 띄고 월드 느낌표를 보여주고 세상 안녕을 보여준 게 아니었던 거예요. 좀 더 정밀하게는 헬로 컴마 띄고 월드 느낌표 한 다음에 엔터를 한번 쳐줬어요. 마지막에. 그 다음에 세상 안녕을 보여주기 시작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다음 줄에 이 윗줄 말고 그 다음 줄에 맨 왼쪽부터 해서 세상 안녕이라고 우리한테 보여줬다라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전에 and는 따옴표 and는 0글자짜리야 와 같이 지정을 한 셈이고 그렇다 보니까 느낌표 뒤에 아까 전처럼 엔터키를 치지 않고 아무 글자도 치지 않은 채로 그 다음 문장에 해당하는 그 다음 문장의 실행에 해당하는 세상 안녕을 지금 보여줬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 인터프리터가 엔터키를 쳐주는 게 성가시다면 여러분이 직접 이걸 일단 본론 출력하고 마지막에 뭐 출력해 줬으면 좋겠다. 그 소망을 적어두는 게 가능해요. 직접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저만 할게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다가 물음표 같은 거 적고 저장하고 실행하면 진짜로 느낌표 뒤에 저 내용을 적은 다음에 끝을 내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엔터키는 안 칠 거고요. 그래서 얘를 직접 지정 안 하면 내가 말 안 했으니까 기본적으로 엔터를 쳐줘와 같이 정하는 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0글자짜리를 한다는 건 아무것도 추가로 적지 말아줘 라고 여러분이 명시를 한 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복사 붙여넣기 살짝만 설명할게요. 자, 우리 앞에 있는 파이썬 친구 모르는 단어 3도 모르고 5도 모르고 그런 친구란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이 가급적이면 동일한 코드를 적어야 된다. 동일한 글자들을 적어야 되는 상황에서는 이미 적혀있는 내용을 복사해 갖고 와서 붙여넣기 한 다음에 적당히 따옴표 안에 있는 내용물이라든가 살짝 고쳐가면서 활용을 하시는 게 훨씬 유리할 겁니다. 우리 오픈소스 수업이잖아요. 오픈소스의 여러 가지 장점들 중에 하나는 남들이 쉽게 복붙할 수 있도록 오픈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자기 혼자 힘으로 못 짜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자기 노트북에 다운로드를 해가지고 거기서 적당히 내가 필요한 부분만 고쳐가면서 자기만의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심지어 내가 고친 게 원래 버전보다 더 빠른 것 같아요. 더 좋은 것 같아요. 하면 이제 거기다가 요청을 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고쳐봤는데 한번 확인해 보실? 해갖고 리퀘스트 올리면 개쩌는데요 하면서 이제 본론을 여러분이 짠 버전으로 이렇게 패치를 해서 갱신을 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렇게 여러 사람들이 각자 자다 일어나면 가끔 아이디어 떠오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돈 받는다고 아이디어가 막 자동으로 떠올리는 그런 사람은 없겠죠. 가끔씩 무작위하게 인간의 머리에 튀어나오는 수많은 상상력들을 짤막하게 원래 있던 커다란 거에다가 고쳐가면서 적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 그 적용된 결과를 나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이 다운로드해서 써먹을 수 있다는 거가 오픈소스의 기본적인 장점이다. 그 일종의 생태계가 가진 기본적인 장점이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저작권은 이제 올리는 사람의 기본적인 그런 뭐라 그래야 될까? 올리는 사람이 정한 대로 지킨다 정도로 보는 게 좋겠죠. 그것도 이제 뭐 그거를 거절하는 식으로 이렇게 체크를 해놨다면 안 돌리는 게 맞긴 하겠죠. 이제 단점 중에 하나는 내가 다운로드 받아서 돌려본 거에 불과한데 마치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만든다는 약간의 단점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자만하지는 않는 거를 권장해 드릴게요. 이제 자, 그래서 그건 그거고 일단 프로그래머들은 복붙이 가능하고 복붙을 해도 되는 상황이면
복붙을 하셔야 돼요. 지금 이미 잘 실행된다라고 내가 믿을 수 있는 문장이 있고 그때 내가 도전했던 목표랑 유사한 목표를 지금 당장 달성을 해야 된다라면 그때 적었던 코드를 끌고 오는 게 정답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해두면 그렇게 고친 새로운 문장도 아마도 잘 실행될 거예요. 물론 그걸 잘 고치는 능력이 있다면 훨씬 더 프로그래밍 실력이 그러니까 전투력이 올라간다 말할 수 있겠죠. 아무튼 이렇게 복붙을 할 때는 역시나 보통 문장 단위로 복사 붙여넣기를 하시게 될 겁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왼쪽 오른쪽 막 왼쪽 화살표 키 연타해 가면서 고르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위아래의 느낌으로 줄 단위로 내지는 문장 단위로 뜯어와서 새로운 문장을 추가하는 식으로 복붙을 진행하시는 걸 권장드릴게요. 자, 살짝 정리해 볼게요. 이번 시간에 꽤 다양한 문장들을 우리가 적어봤었고 의외로 아까 처음 현장 학습할 때 맨 처음 쳐봤던 3 엔터 친 것도 어엿한 유효한 파이썬 문장이었습니다. 괜찮아요? 신텍스 에러 나지 않았고 다른 어떤 오류도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문장은 기본적으로 문장이 뭐냐라고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 칩시다. 그러면 실행의 대상이 되는 친구입니다 정도로 답하면 일단 우리 수준에서는 정답이 됩니다. 뭔가가 문장이 아니다라면 그건 기본적으로는 실행의 대상은 아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해 줘도 좋아요. 그 정도로 여러분이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장이야말로 실행의 대상이 되는 친구예요. 그래서 우리가 3 더하기까지만 적고 엔터키 쳤을 때는 그래서 뭐랑 3이랑 더하라는 건데 딸꾹질 할 때 뭘 생각하고 있었는데를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얘는 유효한 파이썬 문장으로 인정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빨간색 오류 메시지를 우리가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봤었던 그 주석 역시나 문장이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실행의 대상도 아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파이썬 문장, 어떤 파이썬 문장에 대한 실행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얀 창 뒤에 숨어있는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해준다라는 것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실행은 행위고 우리가 직접 실행을 하는 건 아니기는 해요. 우리는 엄밀히 말하면 문장 적어서 파이썬 인터프리터한테 실행을 시키는 사동형 표현을 써야 되기는 합니다. 그렇긴 한데 매번 이러면 조금 어감이 그러니까 일단 우리 수업에서는 실행시키다 내지는 실행하다를 적당히 혼용을 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실행하다라고 얘기해도 마치 자동사 같은 느낌으로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머릿속으로 실행 2글자만 봐도 아 이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해주는 거다라는 거를 꼭 명심을 하고 구경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 두 단어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문장 뭐냐? 저렇게 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의 파이썬 프로그램은 여러 문장들의 나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터랙티브를 쓰고 있을 때는 매번 이 박스에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옆에 수동으로 여러분이 직접 문장을 하나하나씩 그때그때 적어가면서 엔터 쳐가면서 실행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실행을 시켜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컨트롤 N 해가지고 언타이틀드 창 해갖고 저장해서 .py 파일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py 파일에 여러분이 미리 문장들을 쭉 적어 놓은 다음에 F5를 누르는 게 가능합니다. 그렇게 F5를 누른다라는 거는 역시나 그 파일에 적혀 있었던 문장들을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순서대로 읽어가면서 하나하나를 쭉 실행해주는 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살짝 중요한 점이 한 가지가 나왔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문장이야말로 프로그래머인 여러분이 직접 적는 거다라는 명백한 사실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다음 주에 새로운 단어가 몇 개가 또 튀어나올 겁니다. 7개 정도. 그것들 중에 몇 개는 우리 손으로 적는 거일 수도 있어요. 몇 개는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수행해 주는 작업일 수도 있어요. 몇 개는 개념적인 존재일 수도 있어요. 등등등인데 다양한 단어들이 들어있는데 일단 우리 수업에서 말하는 이 굵은 글씨 문장은 우리가 직접 프로그래머가 직접 손으로 인터랙티브 내지는 .py 파일에 적음으로써 완성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문장을 어디에 적어뒀냐 어떻게 내용을 채워가면서 따옴표 같은 거 채워가면서 적어줬냐에 따라 나중에 그 문장이 실행되는 시점 언제 그 문장이 실행될 거냐 그 다음에 그 문장이 실행된다면 어떤 작업을 수행하게 될 것이냐가 결정된다 보시면 돼요. 따라서 여러분은 어떤 프로그래밍 목표가 제시됐을 때 적절한 자리에 적절한 문장을 적절히 적어가면서 그 목표에 대한 솔루션으로서의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드시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프로그래밍 목표를 달성하시게 될 거예요. 문장이야말로 여러분이 직접 적는 겁니다. 자, 집에 가서 유튜브 영상 올린다 칩시다. 그러면 제가 막 코드 치는 그런 순간이 있을 거잖아요. 거기서 적당히 눈 감고 있다가 딱 스페이스바 눌러가지고 일시 정지를 해보세요. 그러면은 커서가 어딘가에 있겠죠. 아마 대부분의 경우에는 저는 아마도 어떤 문장의 내용물을 적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프로그래밍 한다. 엄마가 너 뭐하니 하면 저는 지금 어떤 문장의 내용물을 프로그래밍 목표에 맞는 적합한 것으로 채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라고 아마 90%가 넘는 확률로 답변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나머지 10%는 주석을 적고 있겠죠. 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까지 두 가지 문장을 적어봤어요. 종류로서. 그 다음에 이따가 실습에서 이제 최종 목표 포함한 실습에서 두 가지 또 다른 문장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원래 전반부 내용이었는데 우리 이미 쉬었으니까 지금 이제 45분에 끝낸다 치면 45분이 남았어요. 지금 5시 정각입니다. 그래서 한숨만 돌리고 바로 후반부로 이어서 진행을 할게요. 후반부는 지금 실습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저랑 같이 진행하는 파트가 있고 여러분이 직접 자신의 상상력 내지는 덕심을 발휘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을 해놨어요. 그거는 여기서 하고 가셔도 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집에 가서 영상 보면서 하셔도 됩니다. 아, 나 그거 까먹었다. 여러분 한숨 쉬는 동안 저 잠깐만 과제랍시고 2주차 돋보기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현장에서 지금 과제가 출제되는, 과제가 탄생하는 현장을 지금 보고 계신 겁니다. 주차, 느낀 점, 제출하는 곳. 그래서 최종 목표를 달성해 본 다음 느낀 점을 여기에 적어 주세요. 이런 거를 종종 제가 올릴 거예요. 배점은 0점 갈 거고 평가 그룹 과제로 할 거고 0점이니까 성적 포함 안 할 거고 파일 여러분이 짠 .py 파일 저는 1도 궁금하지 않으니까 텍스트 항목 느낀 점만 적을 수 있게 할 겁니다. 그래서 검사 필요 없는데 이런 거 필요 없고 나 렉 걸렸나 봐. 아니면 얘 해제할 수 없는 건가? 렉 걸린 게 맞는 것 같아요. 아이씨. 하나 이상 골라야 된답니다. 그럼 뭐 그냥 이대로 갑시다. GPT 킬러. 왜 얘를 죽일라 그래? 죽일 수 있을까? 그런 게 있고요. 개 쫀다. 우리 학교 쫀다. 과제 주셔야겠다. 나도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막 인공지능한테 물어보는 것까지는 자유입니다. 뭐 부모님한테 과제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친구가 나한테 답변해 주는 걸 쳐다보지도 않고 복사 붙여넣기 해서 내 창작물이랍시고 내면 그건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대학원생들 또 본인들 졸업하려면 논문 써서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 GPT로 냈다가 이런 거 걸려갖고 졸업 못하는 사람 수두룩 빽빽합니다. 되게 유혹이 깃들 거예요. 근데 이게 웃긴 게 이제 G 잘할이라든가 프로그래밍 잘할 사람들한테는 눈에 다 보이거든요. 여러분 이제 한국말로 물어봤을 때 그 친구 한국말 어눌하다는 거 느껴본 적 있죠? 그거랑 동등한 느낌으로 이거 GPT가 짠 파이썬 코드네 다 보입니다. 적어도 이 친구 중간고사 점수 옆에 띄워놓고 보면 이건 이 친구가 짤만한 코드가 아닌데 엄마가 짜준 나 아니겠지 인터넷이 짜줬겠지 그런 게 다 보입니다.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꼭 주의해서 그러니까 GPT한테 물어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물어봐서 답변을 들었다 하더라도 본인이 그걸 소화해서 결과적으로 내가 직접 뭔가를 적는 만약에 그게 내가 적는 게 목표였다면 최소한 그 행위는 한 번은 하는 걸 권장을 드릴게요. 그러지 않으면 GPT 킬러한테 얘는 지금 GPT를 죽이기 위해 태어난 게 아니에요. GPT에 의존하는 여러분을 죽이기 위해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꼭 주의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아무튼 마감은 일단 다음 수업 시간까지로 해두고 다음 날 밤까지로 해두고 공개를 해두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최종 목표가 있고 그렇게 매주 최종 목표 할 때마다 이렇게 0점짜리 점수 반영 안 되는 근데 다음 주까지 마감으로는 잡아놓는 걸 할 테니까 본인이 지각 제출 이런 빨간 글씨 보기 싫으면 이번 주 안에 해보고 느낀 점 한번 적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런 실습을 지금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 매주 수업 후반부는 가급적이면 이전에 소개하지 않았던 새로운 뭔가
오늘은 이제 새로운 문장 적는 방법 2가지를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는 게 기본적인 목표입니다. 아무튼 좀 더 커다란 프로그램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런 최종 목표를 들고 왔고 그런 실습을 앞으로도 진행할 겁니다. 자, 만약 그렇다 하더라도 자 봐봐요. 앞부분에서는 오늘 문장이랑 실행 2개 배웁니다 하고 그거에 대한 설명을 오늘 진행했어요. 이론 수업에서는 그런 식으로 딱딱 끊어가면서 진행할 겁니다. 근데 실습에서는 오늘 새로 등장하는 무언가를 오늘 설명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대신에 오늘은 일단 이런 거 써본 사람으로서 턴 종료를 해두고 다음번 이론 시간에 여러분 지난 최종 목표 때 이거 우리 같이 써봤잖아요. 걔 사실은 이런 거였습니다와 같이 이어서 설명을 진행하는 그런 스타일로 이 이론과 실습을 묶어서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 보시면 돼요. 자, 그렇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제가 말로 설명하는 거 슬라이드에 안 나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막 유튜브 영상 막 그 자막 같은 거 복사 붙여넣기 해서 세이브를 해둔다든가 아니면 제 목소리 녹음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따로 필기를 한다든가 그러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 주에 언젠가는 걔에 대한 좀 더 정밀한 설명을 제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하루하루 이번 최종 목표 역시 프로그래밍 백지 상태인 나한테는 너무 힘들었다. 내지는 뭐 이렇게 쉬운 거를 이렇게 대학교 수업에서 하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다. 나 정체성에 혼란이 왔다. 그런 다양한 여러분이 느끼는 현재 느낀 점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종강할 때쯤에 15주차쯤 가면 이제 게임 하나 만들고 되게 의기양양할 거란 말이에요. 그때 이제 2주차 때 나 자신이 과거에 나 자신이 적었던 느낀 점 여러 갖고 보면 되게 격세지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아, 저때 난 어렸지. 지금은 성장했구나. 그런 긍정적인 감정을 느낄 수 있을 테니까 오늘의 나는 최대한 도전해보고 그 도전했을 때의 감정을 한번 이렇게 우리 이 클래스에다가 남겨놓고 끝을 내보도록 합시다. 아무튼 그런 스타일로 우리 수업 후반부는 진행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작해 봅시다. 자, 방금 만들었던 .py 파일 아마도 지금 열려 있을 건데 자, 요거는 제가 지금 보니까 윈도우스 11에서 지금 버전 파이썬을 설치를 하면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이 이제 집에 가서 만약에 이걸 닫았다고 칩시다. 이거를 그러면 이 바탕화면이 있잖아요. 이 친구를 윈도우스 11 기준으로는 Shift 우클릭을 하면 Edit with Idle 돋보기로 다시 보여드릴게요. Edit with Idle 이라는 메뉴가 있고 그래서 3.12 버전 아이들로 열겠다 누르면 제가 아까 보여드린 바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집에서는 이게 안 될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은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친구는 이 Edit with Idle이 잘 보이고 어떤 친구는 안 보일 수 있어요. 일단은 안 보일 때 이걸 고치는 방법을 제가 몇 가지 알고 있는데 어떤 친구는 그게 해법이 먹히고 어떤 친구는 안 먹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좀 더 조사를 해서 별도의 영상으로 다시 해결 방법을 올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게 좀 귀찮다라면 우리 그냥 일반적인 느낌으로 인터랙티브를 켜시고 그냥 파일에 오픈해서 바탕화면 찾아서 이렇게 진행하면 요거는 이제 깔끔하게 잘 열릴 테니까 내가 Edit with Idle이 안 보인다면 당분간은 이런 식으로 일단 인터랙티브를 까고 오픈 눌러가지고 파일을 여는 식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조금 양해를 해주세요. 저도 지금 통수를 맞았습니다. 근데 윈도우스 11 친구가 대부분 그렇고 윈도우스 10에서는 아직까지는 잘 안 되는 사례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역시 구관이 명관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맥 쓰는 친구들도 대충 인터랙티브 그냥 켜고 아까 전에 파일 메뉴에 오픈하시면 얼마든지 여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파일에는 지금 문장이 총 2개가 적혀 있는 셈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이 F5를 눌러서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2줄에 걸쳐서 메시지 2개가 연이어서 지금 출력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자, 지금 여러분이 눈으로 봤을 때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F5 누르면 그냥 이 한 줄이 헬로 월드 세상 안녕하고 동시에 화면에 뜨는 것처럼 우리 눈에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위에 있는 문장을 먼저 실행한 다음에 아래에 있는 문장을 실행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걸 저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도 조금 이따 해보시게 될 것 같은데 뭐 이 부분만 날려버리고 이건 여러분 미리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봐봐요. 컨트롤 키 왼쪽 오른쪽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컨트롤 키랑 당연히 위아래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냥 쉬프트 하면 줄 단위로 올라갔다 내려왔다 한다면 컨트롤 쉬프트 위 하면 이제 일종의 덩어리 단위로 한 덩어리 더하면 여기까지, 한 덩어리 덜 하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엔터 2번 치면 덩어리를 나눠가면서 코드 짤 수 있고 이렇게 덩어리 단위로 선택해서 복사 붙여넣기 하고 덩어리 단위로 선택해서 복사 붙여넣기 하고를 하면 16, 32, 64, 128 같은 느낌으로 두 배 뻥 튀기를 좀 더 편하게 시킬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지금 이제 문장 128개짜리 파이썬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저장하고 F5 누르면 확실히 뭔가 스크롤이 주주주주 올라가는 게 보이죠? 지금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 방금 전까지 안 적혀 있었는데 이제 적기 시작했구나 같은 게 이제는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문장 2개 정도까지는 제 노트북은 한 방에 거의 인간이 감지할 수도 없는 짧은 순간 안에 소화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문장 128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 보여요. 를 일단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 시점에 과연 내 컴퓨터는 얼마나 강력하냐? 1초에 문장 256개를 몇 초 만에 나는 실행을 할 수 있나를 살짝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자, 아까 전에 그 컨트롤 쉬프트 스킬을 쓰면 2개짜리를 4개, 8개, 16개, 32개, 64개, 128개, 256개 복붙을 8번만 하시면 됩니다. 해서 만들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만든 다음에 저장하고 F5 눌러서 과연 몇 초 만에 이 프로그램이 끝나나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 30초가 걸린다. 그러면 저랑 끝나고 저한테 꼭 얘기를 해주세요. 그 정도면 조금 심각한 문제일 것 같아서 엔간하면 1초 내외의 시간 안에 끝이 나지 않을까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S를 굳이 누르지 않으셔도 괜찮기는 해요. 여러분이 그냥 F5 누르면 어차피 .py 파일 내용물 실행하는 건데 지금 적혀있는 내용물 저장해 놔야지 그걸 다시 읽어서 실행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그냥 F5 누르면 알아서 이거 저장하고 가야겠죠? 하고 우리한테 물어볼 거고 yes 하면 그냥 저장해 줄 겁니다. 그래서 저장 버튼은 덜 눌러도 될 것 같고 아무튼 256개 몇 초 정도 걸립니까? 저도 한번 해볼게요. 저는 지난 겨울에 컴퓨터를 새로 샀어요. 그래서 230만 원짜리 노트북입니다. 지금 230만 원짜리 노트북 F4를 눌렀을 때 0.7초, 0.8초 정도 되는 시간 안에 문장 256개를 실행을 끝을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노트북이 저보다 더 빠를 수도 있고 심지어 저보다 저렴한데도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그건 저한테 얘기 안 해주셔도 돼요. 아무튼 간에 여기까지 어느 정도 해봤다면 자 이제 반대로 내 시계 기준으로 1초 동안 내 노트북은 문장을 몇 개까지 실행해 볼 수 있나를 한번 문장을 2개, 3개 추가하고 1초 넘어간 것 같네 살짝 빼가면서 재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그렇게 하면서 당연하게도 이거 다 키보드로 치지 마세요. 복사 붙여넣기를 좀 하면서 시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충 어느 정도 된 것 같으니까 자 지금 한번 손들어 봅시다. 내 노트북 1초 동안 문장 500개 소화할 수 있다. 한번 손들어 볼까요? 다행히 없어요. 기분 좋아요. 제가 지금 330개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 반대로 이제 나는 한 50개 정도밖에 소화 못하고 있다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것도 역시나 없는 것 같아요. 그럭저럭 괜찮은 노트북들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이전 버전 노트북은 180개인가 밖에 안 됐어요. 걔도 태블릿이었는데 7년 동안 제가 수업에 써먹다가 이제 보냈습니다. 집에서 부모님 유튜브 보시라고 전달하고 저는 새 걸 샀어요. 저 나름대로는 효도라고 생각하는데 부모님은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아무튼 간에 이제는 여러분이 그냥 간단한 파이썬 프로그램을 만든 게 아니라 나름대로 현실의 자연의 범주에 들어가 있는 1초라는 개념을 다룰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금 만든 셈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짠뜨기 있잖아요. 그 맨 아래에다가 문장 하나를 적어 놓고 이제 집에 가서 노트북 딱 켜고 엄마 오늘 오픈소스 파이썬 어쩌고 수업에서 이거 배워서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F4를 딱 누르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래 한 복사 붙여넣기 좀 해서 10초 동안 실행되고 마지막에 문장 하나 실행되는 프로그램 해갖고 F4 딱 눌러서 그러면 이제 뭐 안녕 세상 너 요즘 뭐 학교생활 힘드니 이렇게 부모님 말씀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문장을 실행하면서 부모님 사랑해요 뭐 하트 이런 거를 이제 최종적으로 출력을 하는 거죠. 이제 부모님이 이제 감동을 하셔서 좋은 거 배우는 학교구만 하면서 이제
여러분의 용돈을 올려주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현실 속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이 익숙한 무언가, 지금 같은 경우는 시간의 개념을 우리의 파이썬 프로그램에 도입을 해놔서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능히 그런 시간 개념을 활용해 가면서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도록, 각각의 문장을 실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본 겁니다. 이걸 살짝만 응용하면 여러분 이제 노래방 가면 노래 시작하고 가사 이렇게 적어 놓은 다음에 하얀색 글자 조금씩 이제 파란색 같은 걸로 입혀주잖아요. 어떻게 지 맘대로 입혀주는 게 아니라 그 노래의 박자에 맞게 각각의 글자들의 색깔을 순서대로 따박따박 입혀주는 그런 식으로 동작을 할 겁니다. 당연히 그 노래방 기계도 컴퓨터고 당연히 그 안에도 뭔가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이제 어떤 노래 박자에 맞게 가사를 예쁘게 출력하는 노래방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문장 잘 복사 붙여넣기 해서 적당히 여기는 300개 여기는 270개 해가지고 적어가면서 중간중간에 글자 하나하나씩 화면에 보여주도록 그렇게 구성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강의실을 노래방으로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살짝 단점이 하나가 생겨요. 아쉽게도 우리가 지금 적을 수 있는 범주 안에서는 내 노트북에서는 이게 정확히 1초 뒤에 안녕하세요 헬로월드 부모님 사랑해요를 출력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그걸 그대로 그 프로그램을 그대로 노래방 기계에 올렸을 때 그때도 똑같이 1초 뒤에 동일한 메시지가 출력된다라는 보장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 저는 지금 330개거든요. 1초에 여러분이 270개일 수도 있고 450개일 수도 있고 컴퓨터마다 천차만별입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요 한 줄 적는 방법, 복사 붙여넣기 정도만 가지고는 모든 컴퓨터에서, 노래방 컴퓨터를 포함한 모든 컴퓨터에서 예를 들면 1초 뒤에 내가 원하는 메시지를 출력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 수는 없는 상태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일단 현 시점에 우리는 그걸 못 짜요. 정확히 1초 뒤에 뭔가를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직접 짤 수는 없습니다. 대신에 다른 사람이 그런 용도로 짜둔 무언가를 수입을 해와서 그거를 내 프로그램 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해 놓고 필요할 때마다 갖다가 써먹는 식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다행히도 누군가가 적어두셨어요. 현실 속 1초, 현실 속 시간 개념을 우리보다 비교적 정밀하게, 정확하게 다룰 수 있는 그런 뭔가를 만들어 두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노래방 프로그램 만들 수 있다라는 배경 아래에서 지금 20분이니까 오늘 수업의 최종 목표에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오늘 최종 목표는 노래 가사 출력 프로그램 만들기입니다. 그래서 F5를 누르면 박자에 맞게 가사를 한 글자씩 한 글자씩 파란색으로 출력해주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이번 주의 최종 목표예요. 그래서 그냥 만들면 제가 재미가 없으니까 3번에 걸쳐서 MK1, 2, 3 해가지고 만들어 볼 겁니다. 처음은 그냥 한번 F5 누르면 한번 출력하고 마지막 글자까지 출력했으면 그냥 끝나는 그런 버전을 한번 만들어 보고, 두 번째는 배속 조정. 여러분 노래방에도 있죠? 우리가 뭐 음색을 할 건 아니니까 배속 조정 2배속, 0.5배속, 뭐 0.8배속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는 버전. 마지막으로 연속 재생. 여러분 그 유튜브 영상 연속 재생 할 수 있는 거 다 알죠? 그죠? 그 화면 우클릭한 다음에 보면 연속 재생 메뉴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거 클릭하면 영상 마지막 부분 보고 바로 그 다음부터 영상 0.00까지로 돌아가서 앞부분부터 다시 보여줄 수 있는, 우린 지금 노래가사 출력 프로그램이니까 마지막 글자를 출력한 다음에 첫 번째 글자를 재차 보여주기 시작할 수도 있게 하는 버전을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는 약 20분 정도 시간 동안 저랑 같이 매우 간단한 노래에 대해서 이 3가지 버전을 한번 도전을 해볼게요. 그럼 이제 그걸 보고 여러분 집에 가셔서 여러분이 직접 노래 하나를 골라주세요. 그 다음에 그 노래의 가사에 맞는 속도로 F5를 눌렀을 때 따박따박 글자를 하나씩 출력해주는 프로그램을 3가지 버전, 마지막 버전 위주로 해도 되겠죠? 만들어 보시면 이번 최종 목표를 달성하는 셈이 되는 겁니다. 제가 작년까지는 이거를 해야지만 집에 갈 수 있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이걸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를 어떻게 했냐? 노래를 켜고 파이썬 프로그램을 켜고 같이 노래를 불렀어요.
진짜예요. 유튜브 가보시면 수많은 성인 남성들, 공대 남성들이 예쁘고 귀여운 노래 부르고 있는 걸 목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작년까진 그랬는데 여긴 지금 100명이잖아요. 100명이 3분씩 하면 300분입니다. 5시간이에요. 물리적으로 그게 불가능하니까 우리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집에 가서도 할 수 있게 할게요. 여기서 하고 싶은 친구들 해도 되고 여기서 저랑 같이 노래 부르고 싶은 친구들은 말리진 않겠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원한다면 확인을 요청해 주시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 만들었어 기분 좋아 느낀 점만 적어주시면 돼요. 집에서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이 직접 노래를 고르고 그 노래에 맞는 버전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복사 붙여넣기 적극적으로 쓰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너무 긴 노래 막 보헤미안 랩소디 막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간단한 동요 위주로 동심으로 돌아가서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수업날 밤까지로 일단 느낀 점 적는 기한 해놨으니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집에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일단 저랑 같이 매우 간단한 노래 학교종이라는 노래의 첫 소절만 간단하게 도전해보고 이렇게 하면 집에서 내 노래 할 수 있겠구만 정도까지 파악을 해두고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방 싸는 사람들 양심이 있는 겁니까? 25분입니다 지금. 물론 저도 일찍 끝나면 저도 편하죠.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대충 한 줄만 남기고 나머지는 날려줍시다. 자 그래서 일단은 노래 가사를 출력하기 위한 한 글자 한 글자 출력하기 위한 문장들을 한번 구성해 볼게요. 학교 종이 땡땡땡까지만 할게요. 빠른 퇴근을 위해. 그래서 하고 뒤에는 아무것도 안 붙이고 와 같은 느낌의 문장을 적당히 복붙하면 이 땡땡땡 정도까지 적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학 대신에 여긴 교고 정이고 이고 여긴 땡이고 여기는 이걸 복붙하는 게 좀 더 편하겠네요. 땡땡땡 하고 마지막에는 엔터를 치도록 하죠. 그 다음에 이 뒤에는 띄어쓰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거는 제 템플릿이고 여러분이 학교종 2024 리믹스를 하고 싶다면 그건 말리지 않겠어요. 여기는 일단 정석대로 하고 여러분이 띄어쓰기 할 거냐 말 거냐는 자유롭게 정하셔도 됩니다. 여기까지 했다면 저장해서 F5 눌러서 실행해서 학교종이 땡땡땡 잘 나오나 한번 확인해 주세요. 언제든지 도움 필요하면 손 들고 요청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어려운 최종 목표를 들고 올 테니까 아쉬운 친구들은 조금만 더 참아주시면 좋겠어요. 이제 후반부 넘어가면 여러분이 직접 목표 정하고 여러분이 코드 짜는 동안 저는 그냥 놀러 다닐 겁니다. 지금도 다 나갔으니까. 대신에 이제 400개 정도 되는 게임의 진도를 체크를 하게 돼요. 그때 이제 여러분이 본격적으로 본인의 실력, 개성, 덕심을 뽐내기로 하고 일단 전반부에는 간단한 목표들 도전해 가면서 거기 들어가 있는 기본적인 내용들 한 번 더 집에 가면서 생각해보고 오늘은 문장이랑 실행 2개 나왔죠. 그런 느낌으로 건설적인 한 주를 준비 과정으로서의 한 주를 보내보도록 합시다. 대충 이 정도 얘기했으면 다들 다 적었겠죠. 그래서 F4 누르면 학교종이 땡땡땡 하고 한 방에 출력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학을 출력한 다음에 교를 출력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문제는 그 사이에 우리는 지금 자 학교종이 몇 BPM입니까 여러분? 그렇죠. 자 학이랑 교 사이에 대충 0.5초 동안 약간 뜸을 들여주면 대충 좋겠어요. 자 이제는 저만 살짝 적어볼게요.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 지금은 이 문장 바로 뒤에 이 문장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학을 출력하자마자 교를 출력하기 시작하고 그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바로 그냥 끝나버립니다. 종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필요한 문장은 이런 문장을 적을 수가 있어야 돼요. 0.5초 동안 실행되는 문장을 적을 수가 있다면 우리는 지금 노래가사 출력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학을 출력하고 그 다음 문장 실행하는데 0.5초가 걸리고 그 다음에 거의 순간적으로 교를 출력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아는 어떤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여기다 3 더하기 5 적는다고 되지 않을 거잖아요. 넘버는 3 지금 하등에 쓸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모르는 뭔가를 추가로 가져와서 활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걸 감안해서 우리는 지금 완전히 새로운 문장을 이제 적기 시작할 겁니다. 자, 일단은 현실 시간을 다룬다라는 그런 파이썬 문장은 우린 절대로 그걸 적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남이 적어놓은 걸 가져와서 쓸 겁니다. 수입을 해서 쓸 겁니다. 그걸 감안해서 적당히 위에다가 엔터키를 조금 치고 여기다가 import, import라고 치고 띄어쓰기를 하면 우리 아이들 친구, 하얀창 친구가 이걸 황금색으로 칠해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다음에 그 뒤에다가 이제 임포트 수입하다는 거잖아요. 뭘 수입할 거냐? 뭐 쇠고기 같은 걸 수입하는 게 아니라 타임이라고 적고 엔터를 치시면 임포트 문이라는 걸 우리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적어보게 된 겁니다. 다른 애들은 임포트 문은 아니에요. 쟤는 임포트로 스타트하고 마지막에 엔터 키를 쳐서 임포트 문이라는 특별한 문장을 적은 셈입니다. 그리고 쟤도 어엿한 문장이고 저 문장을 실행함으로써 우리는 한번 실행해 볼까요? F 한번 눌러봅시다. 웬걸 아무 변화도 없으면 정상이에요. 그렇게 해서 일단 수입은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수입이 완료된 상태에서 다시 Alt 탭에서 돌아온 다음에 지금 우리 목표 여기다가 실행하면 0.5초 동안 걸리는, 달리 말하면 0.5초 동안은 절대로 실행이 끝나지 않는 문장을 적어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아까 전에 수입해온 저 타임이라는 친구를 한번 써먹어 보도록 할게요. 자, 돋보기로 보여드릴게요. 스펙타클한 결과를 위해서. 여기서 타임을 적고 점을 찍고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정밀하게 2초 정도 기다리면 저 타임이라는 거를 가지고 우리가 쓸 수 있는 무언가에 대한 일종의 목록, 리스트가 뜨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목록에서 보면 Alt Zone, ASC Time, C Time, Daylight, Get Clock Info, GM Time 등 모노토닉 같은 거 있고 프로세스 타임 있고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슬립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좀 자 하고 싶을 때 타임 한 다음에 점 찍고 기다렸다가 슬립을 고르면 되는 것 같습니다. 직접 키보드로 쳐도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Shift 9 해서 괄호를 열면 또 다른 노란색 설명을 보여줍니다. 몇 초를 재우고 싶은 건데요? 하고 우리한테 물어보는 것 같아요. 우리의 현재 목표는 0.5초 동안 잠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0.5라고 적고 괄호를 닫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적어도 0.5초 동안은 실행이 끝나지 않은 문장을 적은 셈이 돼요. 아무튼 우리는 학 출력이 끝난 다음에 0.5초 자고 그 다음에 교를 출력하도록 만든 거예요. 따라서 이걸 이제 복사 붙여넣기를 할 수 있겠죠. 교 뒤에도 0.5초, 종 뒤에도, 이 뒤에도, 그다음에 땡, 마지막 땡은 2분음표니까 얘만 1.0초 잤으면 좋겠다라고 고쳐주시면 됩니다. 이제 저장하고 실행해 보세요. 그러면 시도 때도 없이 자느라 중간중간 느려지는 출력 양상을 목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도 한번 해볼게요. 저장할래. 학교 종이 땡 하고 1초 뒤에 꺽쇠 3개가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러면 이제 첫 번째 버전을 완료한 겁니다. 또 한 번 듣고 싶어요. 나 이건 명곡인 것 같아요. 스테디셀러입니다. 다시 한번 F5 누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면 일단 첫 번째 버전은 끝이 납니다. 두 번째 버전을 그냥 이어서 진행할게요. 빠른 퇴근을 위해서. 자, 두 번째 버전은 배속 조정 기능을 우리가 도입을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지금은 항상 F5 누를 때마다 항상 0.5초 잠들고 1초 잠들단 말이에요. 달리 말하면 지금은 항상 1배속으로 노래가사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완성한 셈입니다. 근데 어쩔 때는 F5 눌렀을 때 2배속으로 절반씩만 자면서 노래가사를 출력할 수도 있고 어쩔 때는 예를 들면 0.5배속, 2배로 중간중간 자면서 실행하도록 만들고 싶어요. 달리 말하면 어쩔 때는 0.5초 자고 어쩔 때는 1.0초 자고 어쩔 때는 0.25초 잘 수도 있게끔 우리 코드, 우리 파이썬 프로그램을 개선을 해보고 싶은 겁니다. 자, 이거는 방법이 엄청나게 다양하게 있을 거예요. 일단 오늘은 가장 원초적인 방법 하나를 소개를 해볼게요. 하나는 우리가 지금 배속 조정 기능을 도입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당연히 이 친구 3도 5도 모르니까 배속이라는 개념도 모릅니다. 따라서 미리 일단 준비를 해두고 스타트를 하는 거예요. 요 위에다가 임포트 문 아래에다가 적당히 엔터를 치고 뭐라고 부르면 템포 정도로 부르면 좋겠죠. 템포는 2 같은 느낌으로 문장 하나를 적어 놓고 스타트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템포는 2 하고 엔터를 쳐놨다라는 건 이번에는 내가 2배속으로 출력할 거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표현한 거라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이렇게 일단 tempo라는 거를 도입을 해두고 밑에 있는 코드 보면 자 2배속이라면 지금 여기는 0.25초 쉬어야 되거든요. 3배속이면 17초를 쉬어야 되는 거거든요. 등등등. 저 템포가 얼마냐에 따라서 여기서 그거에 적합한 숫자가 튀어나오도록 만들기 위해 우리는 아마도 여기다가 자 이건 저만 칠게요. 일단은 여기다가 나누기 템포를 해주면 될 겁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7번, 7번을 지금 동일한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긴 지금 그 Alt 드래그 기능이 없으니까 자, 단축키 하나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윈도우 기준으로는 컨트롤 H를 한번 눌러보시고 아마 맥 친구들은 커맨드 R인가 누르면 이렇게 Replace Dialog라는 친구가 뜰 겁니다. 찾아 바꾸기 기능이에요. 그래서 찾아줘. 뭘 찾아줄까? 0.5 닫는 괄호를 찾아줘. 다음에 탭 쳐서 뭘로 바꿔줄까? 0.5 나누기 템포 닫는 괄호로 바꿔줘. 하면 이 사이에 슬래시 템포를 추가해 달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전부 다 바꿔줘 버튼을 누르시면 0.5라고 적혀 있는 모든 자리를 그 사이에 슬래시 템포를 집어넣어서 바꿔줄 거예요. 아무튼 영상 잘 편집해서 올릴 테니까 지금 점점 더워지 이거 여름에 뒤질 것 같은데 여기 지금 무슨 방향입니까? 여기가 동쪽인가? 서쪽인가? 자, 아무튼 여기서 Replace All 누르시면 0.5라고 적혀있는 모든 곳이 0.5 나누기 템포가 됐고 마지막 1.0 정도만 이제 여러분이 직접 2분음표만 케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장하고 다시 한번 실행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템포는 2 엔터를 쳐놨다 보니까 2배의 속도로 2배속으로 절반씩만 잠들어 가면서 학교종이 땡땡땡을 불러줄 겁니다. 저도 한번 해볼게요. 하면 교종이 땡땡땡 끝 하고 예쁘게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템포는 0.5라고 고치고 다시 실행하면 엄청 느리게 노래를 부를 겁니다. 여기까지 하면 배속 조정 기능이 끝이 나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연속 재생 기능을 넣어보고 싶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학교종 노래를 F5를 누르면 3번 3창을 하는 프로그램을 만든다 생각해 봅시다. 우린 그걸 복사 붙여넣기를 해서 얼마든지 달성할 수 있어요. 지금 노래 한 번 부르는 문장들 짠뜩 적어놨단 말이에요. 그거 복사 붙여넣기 컨트롤 CV 해서 3번만 하면 노래 3번 연거푸 부르는 프로그램 만들 수 있습니다. 노래 10번, 128번, 뭐 10만 번 얼마든지 가능해요. 복붙만 하면 됩니다. 컨트롤 쉬프트만 하면 돼요. 우리의 현재 목표는 근데 이 노래 가사를, 이 학교종 노래를 노트북 배터리가 허용하는 한 끝까지, 그래서 제한 없이 시도 때도 없이 한도 끝도 없이 출력할 수도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복붙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됩니다. 자, 봐봐요. 우리 지금 .py 파일에 들어있는 요 글자들 저장을 한다고 하잖아요. 저장 지금 어디에 합니까? C 드라이브에 하고 있죠. 거긴 지금 진짜로 이 PRINT 이런 글자들이 진짜로 저장돼 있는 겁니다. 그럼 뭐 지금은 뭐 1KB 이렇게 저장돼 있을 거예요. 그럼 이거 10만 번 복붙한다? 그러면 .py 파일 크기가 10만 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무한히 제한 없이 노래 가사를 출력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이론적으로 이 .py 파일 크기가 무한대가 돼버려요. 여러분 노트북 뭐 하드디스크 커봐야 1테라 들어가 있을 거잖아요. 이젠 공간적인 문제로 달성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복붙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아는 범주 안에서는 우리는 무한 연속 재생 버전을 만들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다행히도 얘는 우리가 새로운 문장 하나를 도입하면 조금 더 수월하게 깔끔하게 해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대충 납득이 되죠? 우리의 목표는 마지막 2분음표만큼 쉰 다음에 다시금 학을 출력하는 이 문장을 실행하고 싶은 거예요. 를 한도 끝도 없이 연거푸 실행을 해보고 싶은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새로운 문장 하나를 도입을 해서 목표를 달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요 본론에 해당하는 문장 위에다가 커서를 갖다 대고 저랑 같이 코드를 한번 쳐보도록 합시다. 잠깐만요. 엔터를 조금 쳐서 올려놨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까 임포트 문 쳐봤잖아요. 이번에는 W 해서 while이라고 치고 띄어쓰기 하면 역시나 또 황금색으로 빛내줄 겁니다. 그 다음에 띄어쓰기 하고 이번에는 대문자 T로 시작하는 true, 아까 오류 메시지에서 본 거죠. 그 친구도 입력을 하면 적으면 황금색으로 빛날 거예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콜론을 찍어주세요. 콜론은 쉬프트 세미콜론 하시면 됩니다. 하고 지금 우리 아랫줄 있잖아요. 얘네를 컨트롤 쉬프트 아래 화살표에서 전체를 선택한 다음에 아까 적어놨던
학교종 노래 한 번 출력하기 위해 만들어놨던 코드 덩어리를 전부 다 선택한 다음에 탭키를 한번 눌러주세요. 그럼 이 코드가 날아가는 게 아니라 오른쪽으로 한 끝만큼, 한 단계만큼 들여쓰기가 됩니다. 까지 하면 여러분은 지금 문장 하나를 성공적으로 적은 셈이에요. while문이라는 친구를 역시나 태어나서 처음 지금 작성을 해본 겁니다. while 무슨 뜻입니까? 그렇죠? while이랑 until의 차이가 뭡니까? 그렇죠? until, next time 하면 다음에 너랑 나랑 만날 때까지, 그 전까지는, 그 조건을 달성하기 전까지는 네가 알아서 살아라 같은 인사할 때 쓰는 게 until이죠. while은 이 조건을 달성하고 있는 동안 같은 느낌으로 한국말로 표현할 수 있는 친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옆에다가 true라고 적어놨어요. true는 무슨 뜻입니까? true, 갓, 뭐 king 막 그러면서 이제 막 숭배하고 그러잖아요. true는 참됨이란 뜻이죠. 참된 동안, 정의가 살아있는 동안과 같은 느낌으로 지금 while문의 첫 줄을 적은 셈입니다. 정의는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정의는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적은 while문의 첫 줄은 사실상 항상과 같은 느낌으로 적은 셈이 돼요. 그 다음에 이 들여쓰기 한 게 이제 이 while문의 내용물이 됩니다. 항상 이걸 해줬으면 좋겠어와 같이 while문을 적은 셈이에요. 잘은 모르겠지만 이거 이제 들여쓰기 잘 해놓으셨다면, 탭키 잘 눌러놓으셨다면 저장하고 실행해 보세요. 저는 스펙타클한 출력 결과를 위해 4배속으로 올려놓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종이 땡땡땡, 학교종이 땡땡땡, 학교종이 땡땡땡, 학교종이 땡땡땡 악성 코드를 성공적으로 만든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프로그래머가 방금 전에 정의가 살아있는 동안 넌 이제 학교종 노래만 불러야 돼와 같이 적은 셈이기 때문에 진짜로 한도 끝도 없이 여러분 노트북 배터리 빵 프로가 돼서 시스템 종료가 될 때까지 얘는 노래를 부를 거예요. 싫다, 단순 변심하고 싶다 하면 컨트롤 C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실행 중이던 프로그램을 죽여버릴 수가 있어요. 키보드로 인해 방해받았음, 나 이제 일 안 해 와 같은 오류 메시지가 나오고, 아무튼 간에 다시 한번 꺽쇠 3개 나오고 인터랙티브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자, 이것도 역시나 맥은 단축키가 다른데 커맨드 C가 안 먹힌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 우리 400명 톡방 가서 물어보시면 맥쟁이들이 답변을 해줄 겁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연속 재생 버전까지 성공적으로 만든 셈이에요. 여러분 이제 집에 가서 내가 여기 안에다가 이 while문 들여쓰기 한 요 부분만 고치면 내가 무슨 노래, 지금 학교종이 아닌 다른 노래를 한번 부르는 문장들의 덩어리로 만들기만 하면 최종 목표 달성하고 느낀 점 적을 수 있구나라고 여러분 얼마든지 납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임포트문, while문 등장했었고 그런 것까지 집에서 한번 짚어보고 느낀 점 적고 다음 시간에 오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은 좀 더 다양한 단어들 보면서 본격적인 본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5분이요. 딱 좋은 타이밍에 끝났습니다. 집에 갑시다.